본 면담은 2024년 서구 생활사 아카이빙 서구의 뿌리 목재산업단지 사업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주최하고 인천서구문화원의 주관으로 수행하는 면담입니다. 일시는 2024년 6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이며 장소는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입니다. 이번 구술자는 민경원 선생님이시며 면담자는 전미경입니다. 그럼 2회차 면담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아침에는 날씨가 좀 괜찮더라고요, 저는. 네. 네, 햇빛은 아직 뜨겁긴 한데 네. 올 여름 건강하게 잘 나시길 바랍니다. 네. 선생님, 지난 시간에도 너무 재밌게 이야기를 또 많이 해주셨는데요. 네. 오늘이 메인일 것 같아요. 그러세요? 주재원 생활 말씀해 주셔야죠.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동아기업 이야기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저목호 만들어진 이야기, 네. 거기 1호부터 15호까지 이제 생기면서 이제 우성이 네. 들어간 네. 이야기도 네. 이제 해주셨는데, 동아기업이 그 당시에 가장 컸었던 기업인가요? 아니면 다른 회사도 있었나요? 그 안엔 동아기업이, 그게 동아기업에서 만들어서 동아기업이 제일 큰 회사였었죠. 네, 동아기업보다 먼저 있었던 회사 아까 잠깐 말씀해 주시기도 그거는, 하셨는데요. 동아기업이 제가 알기로는 72년도인가 거기에 이제 매립을 해서 단지를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60년대 중반, 후반 때 청량리에서 그 대일기업이라고 해가지고 목재업을 좀 하던 회사가 있었는데, 이 회사가 그 만석동에다가 그 당시에는 동아기업보다 먼저 아마 그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제리소를 만들었죠. 그 대일기업이. 대일기업이요. 대일기업에서 보통 아는 사람들 대일목재라고 대일목재 그러는데, 그러면서 그 회사가 그 미국에 그 햄록이라는 수정이 있는데, 그 수정은 이제 우리나라 막 그 건축재에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원목을 독점 수입을 했죠. 그 대일 기업에서. 어디서 수입을 했나요? 미국. 미국에서 나오는 그 햄록이라는 수정에 요즘도 들어와요, 그 햄록이라는. 그걸 그 당시에 미국에서 어떻게 했는지 독점 수입을 해가지고 수년 동안을 그 우리나라 전국에 파느라고 우리나라 아마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산미사 와서 줄을 서 있었어요. 그 원목 사가느라고. 산미사요. 근데 이제 그 대일 기업이 이제 조금 지나면서 목재만 한 게 아니라 해운업도 조금 크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스테인 그 그릇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만들고 그러면서 대일 기업을 명칭을 이제 산미사로 바꿨지, 이름을. 대일 기업이 산미사로 산미사로 바뀐 거죠. 그래서 그 대일 기업 그 할 당시에 그렇게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서울 그 청계천 그 입구에 3일 빌딩을 그 당시 제일 높은 빌딩도 지었잖아요. 그게 이제 산미사죠. 네. 산미사 이름 많이 들어봤습니다. 네, 그래서 산미사로 이제 쭉 하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80년대 우리나라 프로야구 할 때 인천의 프로야구 팀을 그 산미사에서 해가지고 산미 슈퍼스타스로 해가지고 그 프로야구단도 만들고. 맞아요. 어마무시했었죠. 네, 그러니까 산미사가 굉장히 큰 회사였었죠. 네, 그러니까. 그랬겠네요. 야구단을 가지고 있었죠. 야구단까지 할 정도였으니까. 그 산미사가 산미 슈퍼스타인지는 모르고 있었어요. 네, 그 산미사가 산미 슈퍼스타스를 만들고 우리나라 인천 대표팀은 이제 산미사에서 맡아서 한 거죠. 네. 그 산미사가 그러면 그 대일 기업이 그 인천의 그 동아기업하고는 어떤 아무 관계는 없는 아무 거죠. 관계는 없지만 동아기업만큼 그렇게 좀 큰 제재소 예, 그죠. 큰 걸 지었죠. 인천에 있었다는 거죠, 선생님. 그래가지고 97년도에 그 IMF 당시에 그 전에 여러 가지 뭐 시행착오 이렇게 다 97년도에 부도가 났죠. 산미사가. 그래서 지금 97년도에 부도가 나는 바람에 이제 그 후에 사람들 잘 기억을 못 하지. 네, 그 전에는 산미사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목재하는 사람들은 전국에서 저 산미사 가서 그 햄록, 원목 좀 어떻게 배당받고 하려고 엄청나게 들어왔을 거예요, 나. 그럼 햄록이라고 하는 수종이 다른 말로는 어떻게 부르나요? 그 햄록이라는 말이 이제 또 우리나라에서는 그
먹지 않는 사람들께 쉽게 얘기하니까 미국 소나무라고 그래가지고 미송이라고 그랬어요. 아, 미송이라고 하는 나무는 들어봤는데 그게 미국 소나무.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죠. 햄록. 그래서 미송이 된 거죠. 네. 그 우리가 먼저 말씀드린 대로 그 필리핀에서 나온 게 이제 라완. 네. LAUAN 라완 그게 나왕이 됐고 그래서 나왕 그렇게 된 거죠. 네. 이제 미송이 아마 그 햄록 하는 것보다 미국 소나무다 그래서 미송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것 같아요. 미송 많이 들어봤는데 그게 네, 그 그게 이제 뜻이었군요. 산비사에서 처음 이제 들어오게 된 거죠. 아, 오늘도 시작부터 선생님 너무 또 큰 이야기로 또, 네, 점점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선생님께서 오늘 이제 주로 얘기해 주실 이야기가 주재원 이야기이실 것 같거든요. 그러세요? 네. 우성산업에서 어느 나라의 주재원을 파견해서 나가셨을까요? 말레이시아하고 사바주에 타와우라는 도시가 있거든요. 아, 혹시 여기 지도에서 네, 좀 여기 보실 수 사바주에 있으세요? 여기 타와우라는. 아, 여기 사바주에 네. 여기 아래쪽은 이건 인도네시아죠. 인도네시아. 이게 지금 보르네오 섬이거든요. 네. 근데 이 밑에 이 부분은 다 인도네시아고 말레이시아만 2개 주가 있어요. 사바주하고 이 사라왁주 2개. 네. 네. 근데 주로 여기 사바주에서 여기서 이제 그 당시 필리핀 정부에서 뭐 자원 문제라든가 뭐 환경 문제 그런지 어떤 원목을 수출 금지라는 바람에 원목이 없어요. 합판도 못 만들고 하니까 찾은 게 이제 일로 들어간 거죠. 말레이시아 사바로. 아. 그래서 그 당시에 그 합판 공장 주재원들이 여기 다 나와 있었어요. 우리나라 합판 공장 주재원들이 여기 가니까. 지금은 부도나서 없었지만 동명합판이라고 엄청난 큰 회사가 있었거든요. 동명합판, 성창합판, 뭐 태창합판, 광명합판, 대명합판 주재원들이 여기 다 나가 있어요. 원목을 구입하려고. 그 이제 바로 구입을 하러 이제 가신 거네요. 직접 구입하러 이제 그 전에는 이제 뭐 일본 사람들 통해서 구입도 하고 이제 그랬었는데 이제 주재원을 내보내서 직구입을 하기 시작한 거죠. 선생님 우성 대표로 가신 거네요. 저도 가서 이제 그 합생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그게 회사가 엄청 커가지고요. 월 20배 정도를 수출을 하는 회사였었어요. 20배라면 한 배가 한 5,000 큐빅미터 정도 잡아도 어마어마한 양인데 그렇게 큰 회사였었죠. 그 우성에서 어쨌든 말레이시아로 갔고 다른 합판에서도 다 말레이시아로 간 거네요. 선생님? 그렇죠. 다른 나라로는 가진 않았나요? 일단은 다 거의 다 이제 말레이시아요 사바에 뭐 하다가 세월이 조금 지나면서 인도네시아 쪽으로도 이제 내려가기 시작했죠. 이 밑으로. 처음에는 말레이시아 쪽으로 갔다가. 우성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회사들도 같은 그렇죠. 순서로 그렇죠. 가게 됐을까요? 네. 아. 합판 공장들도 처음에 이제 이 말레이시아 사바 쪽에서 하다가 한 몇 년 지나면서 이 인도네시아도 개발을 막 하니까 같은 수정이 나오니까 글로들 이제 많이들 또 주재원들 보내기 시작하고 그랬죠. 아, 처음에는 말레이시아로 그다음부터는 이제 네, 인도네시아까지. 인도네시아. 네. 다른 회사들도 같이 다. 그렇죠. 네. 네. 선생님께서는 그때 우성에서 혼자 가셨나요? 혼자죠. 네. 근데 한 명만 보내실 아니, 그러니까 있을까요? 혼자 가도 왜 제재소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20배를 월 하는데 우리는 여기 제재소에서는 한 배를 들어오면은 그냥 한 달 반 정도 이렇게 쓸 양이 공장이 돌릴 양이 되니까 혼자 가도 되죠. 혼자 가도 되고 이제 합판 공장 같은 데는 이제 어떤 때는 2명씩 보내고 그랬어요. 왜냐면 막 월 한 5배씩 막 6배씩 수입을 하니까 혼자 갖고는 힘드니까. 근데 제재소 같은 데는 합판 공장처럼 많이 쓰질 않으니까 저 혼자 가도 뭐 충분히 되니까 혼자 가서. 네. 했어요.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해 주신 것 같긴 한데요. 네. 혼자 가시기는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에 만약에 선생님 입장이셨다면, 아니면 같이 근무하셨던 분들의 입장이셨다면, 가고 싶은 마음이 더 크신 분들이 많으셨어요? 아니면 웬만하면 안 가고 싶으셨을까요? 가고 싶은 게 많았었죠. 그때는 해외여행도 안 될 때고, 저는 그 당시 비행기라고 타보지도 않고 있다가 갑자기 발령이 나가지고 가라 그러니까 그때는 뭐 서로 가려고도 많이 그랬었죠.
조건이 있었나요? 그 당시 조건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그 현장에서 이제 일하면서 판매 과장하면서 원목도 팔고 또 제조목도 팔고 일본 수출하는 것도 뭐 취급을 하고 현장에서 있다 보니까 아마 회사에서 현장에서 제일 뭐 원목을 많이 취급하고 그러니까 아마 내보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다양한 경험을 해보셔서 예, 뭐 그런 경우니까 딴 사람들은 이제 그 주로 사무실에서 근무하니까 그거하고 조금 아마 차이가 있어서 아마 저보고도 가라고 그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 그 당시에 결혼은 총각했었어요. 네. 가족들이 있는 분들은 가족들이랑 같이 그렇죠. 가시잖아요. 가족들 먼저 그 여기 저 보면 목재신문 그 고문하시는 김상혁 씨라고 대성학번에서 제가 그 타워하는 데 가니까 그분이 먼저 와 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부인 또 하면 애 둘까지 해서 4명이 와 있더라고요. 가족하고. 아 그럼 우성에서는 처음부터 한 분만 보내시려고 하셨던. 그렇죠. 제가 처음 첫 번째 나간 거죠. 그 보통 이제 말레이시아 가실 때 선생님 혼자 가셨고 인도네시아로 가셨을 때도 뭐 추가적으로 다른 분들이 주재원으로 내려오고. 저는 이제 인도네시아 바로 간 게 아니고 그 타와오에서 이제 한 2년 정도 근무를 했는데 이제 인도네시아 쪽에서도 원목이 나오고 막 조금 활발해지니까 저 타와오에서 인도네시아를 왔다 갔다 하려면 상당히 불편해요. 비행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걸 좀 편리하게 해서 싱가포르로 옮겼죠. 그래서 싱가포르에 있으면은 이 타와오에 들어가거나 아마 인도네시아 들어가기가 상당히 편리하거든요. 비행기 편이나 모든 게. 그래서 싱가포르로 자리를 옮긴 거죠. 아, 네. 처음에 주재원 발령 받으셨을 때요. 선생님, 이렇게 어느 정도 기간이 정해져 있었나요? 처음에는 뭐 갈 때 뭐 몇 년 있어라 뭐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가라고 그러니까 그냥 갔죠. 선생님, 가라고 이렇게 회사에서 발령 내셨을 때 어떠셨어요? 솔직히. 처음엔 얼떨떨해가지고 거기 가서 뭘 하는 건지 왜 나보고 가라고 그랬는지 여러 가지 생각도 많고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뭐 한번 가볼 만도 할 것 같아가지고 한번 가겠다고 그러고 이제 그 당시 몇 살 정도 되셨을까요, 선생님? 그때 제가 26인가? 뭐 그 정도 됐을 것 같아요. 한참 패기 왕성하실 예, 때. 그러니까 갔던 26살 그때쯤 되는 것 같아요. 네. 선생님, 말레이시아에 주재원 가셨을 때 우성에서는 혼자 가셨지만 다른 회사에서도 많이 오셨다 하셨잖아요. 네. 그 말레이시아의 그 다른 회사에서들도 나왔을 때 인원은 어느 정도 됐었을까요? 딴 데 보면은 그 당시 거기 보면은 대성목재죠 지금 거기서는 주재원 가족이 2가족이 나와 있었어요. 주재 2명이니까 가족이 또 그리고 동명합판에서도 가족이 2가족이 나와 있었고 성창합판도 2가족이 나와 있었고 대명, 광명 다 가족들하고 다 나와 있었어요 그렇게. 아, 이렇게 가족들이랑 다 나오셨는데 우리 선생님 혼자 가셔가지고. 저만 총각이더라고요. 아, 아무튼 그쪽에서 지내셨던 또 일화들을 제가 또 이제 좀 이따가 여쭤볼 네. 거고요, 선생님. 우리나라에 해외에 그때 나가려면은 허가를 받았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허가 받으려면 어떤 준비를 좀 했어야 그래서 됐을까요? 그 당시는 이제 해외 여행이 자유화되지 않아가, 그러니까 여권이 나와도 6개월짜리 그 단수 여권이에요. 6개월짜리. 갔다 오면 여권이 죽어버리는 거지. 근데 이제 그거 하는데도 이제 해외여행을 하는데 이제 신원조회를 먼저 신청을 하니까 관할 경찰서 형사가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만났어요. 그래서 왜 가느냐, 뭐냐 아주 자세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신원조회를 먼저 하려니까. 그래서 이제 그 목적하고 쭉 설명하고 그랬더니 그 당시 그 형사를 잘 만난지 어유 잘 됐다고 가서 열심히 해서 성공하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선 그 신원조회가 그렇게 지금처럼 뭐 자동이 아니라 직접 만나서 했어요. 형사들을 직접 정보과 형사 만나가지고 꼬치꼬치 묻고 다 하고 뒷조사 해가지고 일단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제 여권 신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6개월짜리 여권이 나오는 거예요. 6개월짜리 유효 기간이. 이걸 갔다 오면 이제 죽어버리는 건데 그거로 했죠.
태어나서 처음 이제 비행기 타고 해외에 가시는 거. 나 제주도도 그때 못 가봤거든. 그러니까 비행기라는 건 근처도 안 가보고 이제 처음 타본 거죠. 그 여권 딱 받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그 뭐 좀 이상하더라고요. 뭐 그 당시엔 뭐가 뭔지도 모르니까 감도 별로 없는 거 같고 뭐 가는 건가 마는 건가 하고. 아, 그 주재원 파견 이제 나가시기 전에 신원조회도 받으시고 경찰도 만나시고 네. 여권도 받으시고 또 다른 준비는 어떻게 하셨어요? 네? 가시기 전에 준비요. 뭐 준비를 할 게 뭘 알아야 준비를 하죠. 그 준비를 근데 우리 그 사장 되는 분이 이 타와라는 데를 한 두 번 왔다 갔다 했었어 그 전에. 그래서 한번 부르더니 얘기만 해주더라고요. 가면은 거기 뭐 현지인들하고 잘 친해가지고 원목 같은 거 좀 잘 좀 골라주게끔 친해지게 하라고 그러고 뭐 그런 정도 얘기만 듣고 알았다고 그러고 이제 비행기표 끊어주고 내일 가라고 그러길래 시킨 대로 가서 그냥 비행기 타고 이상 없이 이제 갔죠. 짐은 좀 많이 챙겨 가셨어요? 짐은 뭐 총각이 뭐 짐을 챙길 것도 없고 거기 여름이라 겨울옷 같은 건 하나도 필요가 없으니까 그건 뭐 사시사철 반팔을 하고 그거만 있으면 되니까 크게 챙길 것도 없었어요. 옷 말고 챙기셨던 거 혹시 기억 안 나세요? 뭐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아, 그냥 갔어요. 그냥 가셨어요. 아, 선생님, 그, 다른 나라에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정보가 많이 없다고 더 걱정이 됐을 것 같은데, 가장 걱정되셨던 거 혹시 있으셨을까요? 궁금하더라고요. 제일 문제가 이제 언어가 이게 통해가지고 뭐 이게 원목을 그래도 가서 잘 골라서 잘 보내야 되는데 이게 언어 말 한마디 잘못해서 뭐가 삐딱하게 잘못되면 어떡하나 뭐 그런 걱정이 많이 되고 그 제일 문제가 이제 언어 문제가 제일 걱정이 되더라고.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게 잘 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잘 좀 전달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거 하고 저 사람 하는 말을 알아듣는지 만약 못 알아들으면 이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이 제일 많았죠. 아, 역시 선생님 일하시러 가시는 거라 일단 네. 언어가 가장 네, 제일 걱정이- 문제였었어요. 그러니까. 네. 만약에 저 같았으면 먹는 게 가장 걱정됐을 것 같아요. 총각 때는 뭐 그 당시에 인천에 있어도 먹는 건 하숙 생활하고 그러니까 이것도 먹고 안 먹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먹는 건 별로 신경 안 썼거든요. 네. 아, 그 말레이시아로 아까 이제 선생님 타와우로 가셨다고 하셨어요. 네. 비행기는 그때 공항은 김포공항에서 출발을. 김포공항에서 탔죠. 네. 그래서 홍콩에 내려가지고 비행기가 연결이 안 돼가지고 하룻밤을 잤어요. 홍콩에서. 홍콩에서 하룻밤. 하룻밤 자고 다음날 홍콩에서 그 코타키나바루로 이제 가는 비행기를 타고. 아, 여기가 코타키나발루인가요? 코타키나 이게 사바 수도거든요. 네. 그럼 이제 여기서 내려가지고 여기서 또 비행기를 갈아타고 이 타워로 국내선을 또 타고 가요. 한 3, 40분 걸리는 것 같아요. 여기는. 그러면은 일단 비행기를 두 번 타신 거네요? 그 하룻밤 홍콩에서 또 주무시고 그렇죠. 갈아타고 코타키나바루 여기 내려서 여기 국내선으로 타셨어요. 예, 총 바로 세 한 2시간 후에 이렇게 그걸 이렇게 끊어줬어요, 보니까. 네. 그럼 김포공항에서 출발하셔가지고 홍콩에 도착했죠. 홍콩에 얼마나 걸렸을까요, 선생님? 홍콩에 그 당시 한 3시간 반인가? 3시간 반. 예, 그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가셔서 바로 이제 출발 못 하시고 하룻밤 주무시고. 예, 나가서 홍콩을, 제주도도 안 가봤는데 이제 홍콩 처음 내려가지고 말도 통하지 않는데 내려서 택시 타고 그 정해진 호텔이 있어가지고 회사에 있어서 그 호텔 찾아가서 하루 자고 다음날 또 아침 먹고 이제 택시 타고 다시 공항으로 와서 이 코타키나바루 가는 이제 비행기 찾아서 타고 어우, 대단하세요, 선생님. 지금 생각하니까 나도 대단했던 것 같아요. 네. 난 제주도도 한 번도 안 가봤었거든요. 근데 말도 안 통하는. 말도 안 통하는데 그러면 그 홍콩에서 코타키나발루까지 가는 데는 얼마나 걸렸어요? 거기도 아마 한 3시간 정도 이렇게 걸렸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거기서 내려서 국내선으로 갈아타신 예, 거죠? 내려가지고 이제 2시간 후에 이렇게 타워로 가는 걸 연결해줬는데 짐을 그 백을 하나 들고 갔는데 나는 그냥 모르니까 코타키나바 내려서 그냥 나갔어요. 그러면 짐은 타워까지 다 가는 줄 알고 그때 공항에서 마이크로 아나운스멘트를 하는데 아무리 봐도 나를 부르는 것 같아. 근데 발음이 민경원이 아니라 민공원 뭐 이러는데
민자는 확실하게 들으셨네요. 민든 민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그런데. 가만히 있다 보니까 나를 자꾸 부르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뭔가 하고 이제 그 인포메이션이라고 한 데를 갔어요. 갔더니 나보고 민공원이네. 그랬다니까. 네 백 어디 있냐고 그러더라고. 내 백? 빨리 가보라 그래서 했더니 거기서 내 백만 혼자 돌고 있더라고요. 다 찾아가고. 그 도는데도 혼자 내 백만. 그래서 얼른 가서 이제 뺐어. 그래서 난 그다음부터 이제 헷갈리는 거. 이게 어떻게 왜 이렇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를 몰라가지고. 그랬더니 거기서 얘기가 와서 진검사를 하더니 이거는 국내선이니까 내려서 다시 국내선을 다시 체크인을 하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타워 가는 이제 거기서 가서 다시 지금 체크인하고 그러고 이제 그렇게 한 적도 있었죠. 아, 그래도 집 안 잊어버리시고 네, 안 잘 잊어버렸어요. 오셨네요. 그 국내선에서 이제 그 타워까지 내려서는 목적지까지는 어떻게 이동하셨어요, 어디서요? 선생님? 타워 내려가지고는 이게 저 원목으로만 이루어진 도시라 조그매요. 그 거기서 제가 간다 그러니까 그 우리 회사 그 사장님이 여기 원래 대성목재 거기 주재원한테 얘기를 해놨더라고요. 이렇게 몇 시에 아마 타워에 도착할 거라고. 그 타워 공항 내니까 한국 사람이 저거 서 있더라고요. 누군가 그랬더니 그 대성목재 주재원이 이제 우리 사장님한테 연락을 받고 날 기다린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차를 갖고 와서 차를 타고 왔는데 그 공항에서 시내 해봐야 한 15분, 20분 그런 거리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렇게 고생해서 오셨는데 한국 사람 만나시니 네. 엄청 반가우셨겠어요. 그렇죠. 말도 통하고. 그러니까요. 네, 지금도 해외여행 혼자 나가는 게 쉽지가 않은데 그 당시에 네, 정말 그러니까요.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 이제 말레이시아에 도착하셔가지고 이제 원목도 굉장히 이제 어쨌든 주재원도 직접 가셔서 눈으로 보시니 규모도 꽤 컸을 것 같고. 엄청 크죠. 네, 그 말레이시아 원목 산업의 시장 규모는 그 당시에 얼마나 컸었던 거예요? 시장 규모가요? 네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합생이라는 회사 한 회사에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한 배를 들어오면은 우리 공장에서 수출하고 국내 쓰고 하면은 막 한 달 반에서 한 2달 정도 쓸 물량이에요. 한 배라는 게. 근데 그걸 월 한 20배를 수출하니까 이 한 회사에서. 이건 어마어마하게 큰 회사죠. 그러니까요. 그러네요. 한 20배를 월간 수출을 하는 회사니까. 그 직접 가서 보시니 느낌이 많이 다르셨을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다들 입만 벌리고 이제. 그 말레이시아의 우성 산업 이제 어쨌든 사무실에서 근무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거 이제 사무실은 없고 그 집을 하나 얻어가지고 집이 뭐 사무실이고 그 당시는 뭐 획스라는 게 없었고 테렉스라는 게 있었어요. 테렉스. 테렉스. 테렉스라고. 이게 뭐 무선으로 하는 건지 이렇게 하면은 바로 전달되고 그 테렉스라는 게 있었어요. 일단 전보 같은 건가요? 네, 그런 거로. 그래서 이제 그 테렉스 부호가 있어가지고 그러면 그거는 이제 이 업자 사무실에 가서 좀 부탁을 해서 좀 쓰고 아니면 이제 전보는 우체국 가서 이제 전보를 냈어요. 뭐 잘 도착했다 뭐 해서 보내고 아니면은 뭐 원목이 어떻게 됐다 하면은 우체국 가서 이제 전보를 치죠. 그럼 전보를 치면 여기 인천서 이제 본사에서 이제 전보 받고. 좀 이렇게 첩보 작전처럼. 네, 뭐 방법이 없으니까. 네, 그러면 이제 그 방법으로 그 본사랑 연락을 하셨던 치라고. 거네요. 그 본사에서 이제 그 나중에 이제 전화를 하나 놔 그러니까 전화도 이제 하고 전화로. 전화로 하는 게 훨씬 더 편하셨을 텐데요. 그 전화비가 비싸가지고 말레이시아에서는 전화를 못 걸었어요. 원체 비싸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컬렉컬이라 해가지고 지불을 이쪽에서 하는 거로 해가지고 이제 한국에다 전화 갈 때는 한국에서 지불하는 거로 그렇게 해서 전화하고. 한국에서는 안 좋아하셨겠는데요? 아니 근데 그건 뭐 업무상이니까 받아야죠 어떻게. 그렇죠. 그러면 숙소는 가까운 데 있었어요, 선생님? 그렇죠. 걸어서 다니실 수 있는 곳? 걸어서 다 다닐 수 있는 데죠. 다행이네요, 선생님. 네. 그래도 걸어서 다닐 수 있을 만한 거리면 시간상으로는 얼마나 되는 거리셨어요? 어디를 왔다 갔다 숙소.
숙소랑 숙소하고 네, 그 주재원으로 일하시는 뭐 차로 타면 한 5분, 10분 뭐 그런 정도 거리밖에 안 됐어요. 크질 않으니까. 그 더운 나라이긴 한데요. 우리나라 여름하고 비교했을 때는 어느 정도의 기후인 거예요, 선생님 가셨을 때? 거기는 사시사철이 여름 아니에요. 한 30, 한 4, 5도 이 정도 뭐 매일 34, 5도니까. 근데 그쪽이 하나 좋은 거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건 습도가 없어요. 아, 습도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덥다가도 나무 그늘만 가면 좀 시원해. 네, 습도만 없어도.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아, 그 그렇군요. 습도만 하면 사람 못 살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기온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을 것 같은데. 높아요. 30, 한 4도, 5도 항상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덥다가도 나무 그늘 밑에 가면 그늘만 가면 시원하고 아, 습도가 없어서 아마 그래서 사람이 사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구나. 선생님, 그러면은 이제 그 매일 혹시 이제 그쪽 일하시는 곳으로 출퇴근을 하셨던 건가요? 출퇴근은 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은, 집에 있는 거예요. 그냥 집에 있으면서 그렇게 일을 많이 뭐 움직이면 할 게 없었어요. 왜냐면 이제 그 학생 사무실에 가서 제가 언제쯤 한 배가 필요하다. 배를 언제쯤 여기 하니까 좀 준비 좀 해달라 그러면 안 왔다 그러놓고 이제 그러면 이제 한 두세 번 왔다 갔다 하면 얘기를 해줘요. 그때가 안 되고 언제쯤 된다. 그러면 이제 본사에다 얘기를 해가지고 한 배가 언제쯤 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본사에서 이제 배에서 배를 잡지. 그래서 빈 배를 거기다 보내죠. 그 와가지고 이제 오면 실어서 이제 올 거를. 아, 그럼 매일 학생 사무실에 나갈 필요는 없죠. 없었겠네요. 없었죠. 아. 일 있을 때만 이제 가서 얘기하고. 네. 그러면 이제 대부분 숙소에 계시는. 숙소에 있거나 그러면 이제 그거 좀 친해지려고 그렇게 바닷가에 가면 이제 원목을 묶어서 이제 쫙 깔아놨거든요. 뭐 어마어마하게 많게. 그러면 그 회사 그 현지 애들이 많아요. 그 가서 걔네들하고 노는 거야. 말도 좀 많이 배우고 할 겸 해가지고 걔네들하고 이제 거기 가서 놀고 뭐. 그런 시간에 현지에 이제 적응하시려고 시간들을 그렇죠, 좀 그렇죠. 쓰셨겠네요. 많이 했죠. 집에 가만 앉는 거다 걔네들 있는 데 가서 같이 어울리고 같이 담배 피고 그 당시 저도 담배를 폈으니까 같이 담배 피고 같이 맥주 마시고. 아, 그 현지인들은 해외에서 이제 주재원으로 오신 선생님처럼 좀 이렇게 경계하거나 뭐 그러지는 그런 것 않았어요. 없었나요? 안 왔어요. 그때만 해도 이제 그 사람들이 그래 한국 사람이 처음이래. 처음 본대요. 그 당시 그 장글 속에서. 그래서 한국 사람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인식들을 갖고 있고 그랬어요. 거기서. 한국 사람들 말고도 다른 나라에서 주재원들도 왔었나요? 일본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일본 사람들은 여기 말고 타와 말고 위에 그 산다칸이라고 있었는데 왜 산다칸. 타와 위쪽에 있었던 위에 지역이에요? 여기 타와인데 여기 쪽에 여긴가 여기 맞죠. 산다칸이라고 있었는데 거기에 일본 사람들은 주재원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 거기도 이제 같은 수종의 나무들이 그렇죠, 많았던 그렇죠. 건가요? 네. 그럼 말레이시아 사람들은 동양인들도 비슷한 외모를 가진 사람들 중에 일본 사람들을 먼저 봤겠네요. 그렇죠. 일본이 먼저 아마 나간 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을 좋아했었던 이유가 또 다르게도 있었을 수 있겠네요. 그 뭐 특별한 건 모르겠는데 한 번은 우리나라 그때 무슨 사업인지 세계의 태권도를 그걸 알리려고 세계 곳곳에 이제 태권도 팀을 이렇게 짜가지고 와서 이제 뭐 보여주고 이런데 이 타와우를 왔더라고요. 어떻게 태권도 시범단이. 우리나라 시범단이요? 시범단이. 그래가지고 그때 한 대여섯 명이 와가지고 이 타워 사람들 거의 다 집합했을까. 거기서 태권도 막 보여주고 그러니까 너무 신기해가지고. 아, 그래서 한국의 이미지가 또 달랐을 많이 수 있겠네요. 좋아졌어요. 그 말레이시아 주재원 생활하시면서 또 한국의 태권도를 또 거기서 보셨을 때 또 그렇죠. 기분이 또 다르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난 태권도 할 줄도 몰랐는데 그때 보니까 내가 봐도 참 기술이 좋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현지 사람들이 좋아가지고 우체국 가서 뭐 편지 붙이려고 우표만 사러 가면은 태권도 한 가지씩만 가르쳐줘야 우표 팔겠다고 그러고 농담으로 막 그랬어요. 아, 그때도 또 문화적으로 또 굉장히 네, 괜찮아 네, 보이는 나라였겠네요. 선생님 그 숙소 부근에는 선생님 말고도 다른 회사 주재원들도 같이 있었죠. 숙소들이 비슷한 위치에 예, 있었나요? 건너편에 한 100m, 200m 떨어져서들 있고.
큰 도시가 아니니까 걸어 다닐 수 있는 곳이니까 전부 다. 굉장히 가깝게 지내셨겠어요. 그렇죠. 자주들 만나고 근데 다 가족들 아니에요. 거기는 애들하고 부부 남은 총각이거든. 밥 때가 되면 이제 나 혼자서 이제 밥을 해 먹고 해야 되니까 아무것도 없죠. 반찬도 혼자 가서 하여튼 뭐 고생은 좀 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면 가족이랑 같이 오신 분들은 좀 혼자 계신 선생님을 좀 챙겨주실 만도 한데. 그래서 가끔 한 집에서 가끔씩 한 번씩 초대를 해요. 저녁 식사를. 그럼 가서 그냥 몇 개월씩 안 먹다가 김치를 먹으니까 김치를 많이 먹으면 설사를 하고. 고생 많이 하셨네요. 갑자기 그냥 김도 먹고 그러다 그냥 밥을 많이 먹게 되고 뭐 그러다 설사도 하고. 아이고 선생님. 그럼 다 이렇게 직접 식재료 구입하셔서 요리해서 드시고 그러셨어요? 거기서 보니까 서울에 얘기하죠. 고춧가루가 우리나라 고춧가루 아니면은 김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얘기해가지고 고춧가루 부치라면 이제 고춧가루가 오면 그거 갖고 이제 배추 사가지고 김치 담그고 그러죠. 정말 자취하셨네요. 그래서 저는 말레이시아에서. 그렇게 그게 없으니까 지금 아주 뭐 월남고추라고 요만한 거 있죠. 여기서 있잖아요. 보면 매운 거. 매운 거 요만한 거. 그게 이제 거기 가면 빨간 게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저거를 고추를 내가 한번 김치를 담가 보겠다고 시장 가서 요만한 거 빨간 걸 사다가 지쳤어요. 지쳐가지고 이제 배추를 소금에 약간 절였다 그걸 넣어서 했더니 뭐 내장아도 비슷하게 내도 맛은 뭐 엉망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밥 먹고 그래. 아유 고생 많이 하셨겠습니다. 선생님 그 주재원으로 파견하셔서 어쨌든 본사의 대표로 가셔가지고 업무를 고르시고 이런 일들을 하셨을 텐데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들을 하셨는지 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그 원목을 이제 준비하라 그러면 이 바다에 자기네들 그 원목 이렇게 재놓는 바다가 있거든요. 이 회사 커요. 거기 가면 바다를 이렇게 아바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묶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 현장에서 일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 친구하고 이제 그 아바를 타고 원목 하나씩 같이 밟아가면서 위에 올라가서 원목 다 걸어 다녀야 돼. 바다에 있는 원목을 걸어 다니면서 오케이 이러고 이제 지나가는 거야. 그러면 내가 어떨 땐 아니다. 이건 이러니까 그 등급이 있거든요. 등급이 있어서 단가가 틀려요. 이게. 지금 기억이 안 나. 3등급인가 4등급이 됐어요. 그래서 단가가 다 틀리니까 가다가 야 이거는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왜 2등급이냐. 그 뺑기를 다 써놔요. 그 등급을 뭐 SQ 뭐 이렇게 쓰는 게 있었거든요. 그때. 그럼 야 이건 SQ가 아니고 그냥 Q인데 왜 SQ냐 그러면 둘이서 이러고 있다. 그 친구도 우겨. 그럼 많이 잤냐 이게 막 그러면 맞아 그러면 했다. 등급 하나 내려주고 등급 내면 단가가 그만큼 내려가잖아요. 그거를 한 몇천 피스예요. 그게 피스가. 그걸 하나하나. 그 하나하나 걸어가면서 같이 다요. 이제 뺑기통도를 쓰고. 그러면 한 배를 하려고 그러면 한 이틀 걸려요. 아침부터 해가지고 저녁까지 하고. 한 이틀을 그 친구, 이제 그 합상 직원하고 나하고 이제 서로 나중에 오케이 되면 오케이 그래가지고 이제 실어 보내는 거죠. 그게 정말 중요한 일이네요. 물건을 선택하는 일이. 그렇죠. 눈에 안 보이게 이제 단가 이런 게 많이 다운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놔뒀으면 그대로 갈 텐데. 네. 다쳐가지고 이건 아니다. 내려야 된다. 그러면 서로 땡기다가 내리고 뭐. 흥정하시는 거네요. 흥정하는 거죠. 근데 흥정도 그게 그 당시에는 이제 어떠한 상태는 무슨 등급이다, 무슨 등급 이게 있거든요.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있으니까 그거에 의해서 야 이건 너 잘못한 거 같다, 이건 아니지 않냐 이러고. 그 등급을 나누는 기준 중에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게 선생님? 무슨 고든 거, 뭐 이렇게 옹이가 조금 있는 거, 뭐 썩은 부분이 있는 거, 뭐 이렇게 금강, 근데 우리나라에서 왈이라고 자꾸인데 이제 왈이 금간 거, 원목들이 가다 보니까 금이 가잖아요, 쭉쭉. 막 그런 거. 그러면 금이 갈 땐 야 이만큼 잘라서 감량을 해,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원목이 이렇게 쓰면 이제 금이 갔잖아요, 이만큼. 야 이만큼 잘라, 이건 못 써. 그래가지고 뭐 5m 그러면 4.2m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전체 금액이 다운이 되네요. 그 또 다음에 다운되잖아. 원목은 그대로 가고 여기서 이제 다운시키고. 잘라서도 이렇게 파는군요. 아니 자르질 않고 그러니까 거기- 서류상으로만 이제 5m짜리인데 4.2m라고 쓰는 거죠. 아, 그 부분을 뺀. 이건 빼야지 이건 안 되지 않냐 그러면 맞다 그러면 맞아 그러면 5m가 아니라 4.2m로 준다 이렇게. 아, 근데 그렇게. 눈에 안 보이는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죠. 네.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주로. 워낙에 많은 양이어서 걸어 다니시는 것도 힘드실 것 같은데. 그렇죠. 이틀 동안 그렇게 하고 나시면은 정말 힘드시겠어요. 힘들죠. 배도 고프고 거기는 알랑미 아니에요. 우리가 알랑미라고. 아마 월남미를 알랑미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밥을 뚜껑을 열고 해요. 밥을 이렇게 휘휘 져가면서. 다 해놓으면 우리나라 밥풀 같아. 접시에다 넣고 후 불면 다 날아가요. 그거를 이 사람들이 손으로 먹잖아요. 요렇게 해서 싹 손으로 먹고. 그건 아무리 많이 먹어도 먹으면 허해가지고. 선생님, 그러면 그 원목을 고르실 때 이제 올라가서 이제 계속 어쨌든 바다 위에 있으신 바다에 거잖아요. 있죠. 그게 한 번 이렇게 올라가서 선택을 하시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나요? 그 얘기 들었잖아요. 그 한 배를 하려면 이틀을 했다고. 이틀. 내려오셔야 되는, 그러니까 이틀 내내 바다 위에 계실 수 아니 이제 없으시니까. 하다가 이제 점심 때 되면 나서 점심 먹고 그 다시 올라가서 또 하고 이제 어둑어둑해지면 이제 끝나면 나왔다가 내일 아침에 또 가서 점심 때까지 하다가 나와서 점심 먹고 가서 다시 하고 끝날 때까지 하는 거죠. 이제 서로 이게 맞다 등급이 맞다 올려라 내려라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르시다가 시간 되면 또 나와서 식사하시고 다시 그렇죠. 가시고. 걔네들도 밥을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아우 상상이 잘 안 돼요. 그 엄청난 그 양을. 많아요. 새카매요. 근데 그분 재미난 게 이렇게 원목에 올라가면 저 끝엔 다 원숭이들이야. 다 원숭이들이 다 내려와가지고. 실제 동물 원숭이요? 그렇죠. 이 장거리 속이니까요. 원숭이 별의별 원숭이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오면은 우리 있는데 한 수십 마리가 그냥 원목 위에 있어. 우리가 가면 슬슬 피해. 그 원숭이들은 거기에 왜 있는 거예요? 장굴 속에 사는 애들이 우리가 사람이 오니까 심심해서 그런지 거기 나와요. 이렇게. 접근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진 않아. 무섭진 않으셨어요, 선생님? 뭐 무섭진 않더라고요. 위해를 가는 게 아니니까. 근데 엄청나게 많아요, 원숭이. 그 장굴 속에.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사람들이 나서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냥 와가지고 원목에 다 올라타가지고 저만집으로 다들 앉아있고. 그래. 걔들하고 같이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화 속 한 장면 같아요. 예쁘게 그리면. 근데 거기가 어쨌든 더운 나라여서 눈이 오거나 이러진 않을 텐데요. 비는 많이 오죠. 비는 소나기 같은 게 예고 없이 하늘 갑자기 깜깜해지면서 쏟아졌다가 한 30분 쏟아졌다가 또 그치고. 그럴 때는 그런 작업을 못 하겠네요. 쉬어야죠. 이제 또 그러면 나와가지고 이제 걔네들 이렇게 울타리 서는데 앉아서 이제 비 그치기 기다리고 이제. 그렇게 하셨구나. 그렇군요. 그러면은 선생님께서는 그 아까 이제 그 주로 원목을 고르시고 그걸 이제 단가도 그러니까 낮추셔서. 등급이 있으니까 네. 그 등급에 맞게 해놨는지를 주재원들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등급이 맞지 않겠으면 등급을 내리고 또 이렇게 감량을 할 부분이 있으면 여기에서 감량을 받고 뭐 그런 거 하는 일이죠. 현지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눈에 안 보이는 그게 이제 일이지만 그게 상당히 눈에 안 보이게 도움이 되는 거죠. 네. 그런 역할을 하는 주재원으로 가셨다 하시면 우성에서도 엄청 엘리트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내셨을 것 같아요. 그 회사의 모든 것들의 처음을 다 담당하고 계시는 분이시라. 뭐 그렇게 보니까 그러네요. 보니까. 네. 그 아무나 못 보내셨을 것 같아요. 그때 말레이시아에서는 가장 큰 회사 합생이라고 하는 회사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외에 합생이라고 하는 회사에 대한 기억이 조금 더 다른 기억이 혹시 있으세요? 어떤 거요? 제일 큰 회사였다고 하는 그 회사가 거의 이제 독점처럼 했었다고. 그렇죠. 거의 네. 그 사만 독점처럼 했었죠. 그러면 거기는 직원들도 많이 있었네요. 많았죠. 많았고. 대부분 이렇게 거기 계시는 분들은 그 나라 분들만 계셨었나요? 네, 지금 그 말레이시아 이렇게 보면은 중국 사람들이 많이 이제 나가 있거든요.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고, 싱가포르도 마찬가지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중국 사람이 한 75%? 80%가 중국 사람이에요. 싱가포르는. 저 복건성 사람들, 복건성. 아, 복건성 사람들. 네, 싱가포르는 복건성 사람들이 한 75%, 80%가 중국 사람이고. 근데 그 사람들은 벌써 1대, 2대 전에 이제 내려온 사람들, 후손들이고. 그 말레이시아도 그렇게 가면은 다 그 중국 사람들이 저 산파는 다예요. 그 말레이시아 원주민들은 살라고 그래도 이거 할 능력이 없어. 그래서 이거 다 하는 사람들이 학생도 다 그쪽들은 CK 라오라고 중국 사람이었었는데 다 중국 사람들이에요. 중국 사람들. 그러니까 직원들도 사무실 직원은 거의 중국 사람이고 현장에 지나는 건 100%다 말레이시아 원주민이고. 그렇게 논하져 있죠. 그렇구나. 그 학생 외에도 다른 회사가 있었나요, 선생님? 있었어요. 조그만 회사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냥 학생 하나만 했기 때문에, 딴 데는 뭐, 신경 쓸 수도 없었고, 필요도 없었고, 네. 조그만 회사들이 좀 있었어요. 선생님 혹시 야야산 샤바? 야야산 사바라고도 있었어요. 아, 생각나세요? 예. 그 회사는 뭐 그렇게 학생처럼 큰 회사는 예, 아니었었나요? 학생이 제일 컸었죠. 같은 일을 하는. 그쪽에 산판업자들인데, 야야산 사바라고 내가 들어본 것 같아요. 아, 들어보셨구나. 그러면 뭐 학생 말고도 그거보다 작은 회사들은 좀 있었어요. 있었겠네요. 네, 조금씩 하는 데가 있었죠. 혹시 아까 야외산 사바 말고 생각나는 이름 있으세요? 조금 하니까 그건 다 기억이 안 나네 보니까. 그 말레이시아가 그런 나무들이 굉장히 많았으면은 그 큰 회사 말고도 혹시 이제 뭐 작은 뭐 자작농이나 아니면 거기 현지인들이 그렇게 또 판매를 하는 분들도 계셨었나요? 있었죠. 있었어요. 그분들하고도 거래를 하셨어요? 거래는 우리는 이 합작만 해도 충분하니까 그런 데는 거래를 못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성에서는 따로 거래는 하지 없었어요. 그냥 합작 하나만 해도 충분하니까. 네. 그런 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하고 거래를 하셨던 거예요? 그런 분은 처음에 모르겠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원목을 이제 수입해서 팔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도 원목을 수입해서 원목 판매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지. 생겨나기 시작했었죠. 그래서 동아기업 그 호수에다가 갖다 놓고 이제 거기서 원목 판매하고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가끔 그런 사람들을 접촉해서 사더라고요. 아, 그럼 전혀 안 했던 건 아니고 그런 사람들도 어쨌든 판로가 있었겠네요. 네, 있었어요. 규모는 많이 차이가 났겠네요. 아유, 그런 분들. 많이 차이 났죠. 네. 제재회사에서도 주재원을 파견하게 된 이유가 있는 거죠, 선생님? 그 제재소에서는 그 당시 주재원을 파견한 회사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왜냐면 그 원목을 들여다가 일본에 수출을 하게 돼가지고 원목을 좀 꾸준하게 끊기지 않게 이렇게 공급을 받아야 될 그런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아마 주재원을 내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본 대로 주재원이 가면 눈에 안 보이게 좀 그런 이익도 있고 또 꾸준하게 공급을 좀 받게끔 접촉을 해가지고 그래서 수출을 하기 때문에 아마 내보낸 것 같아요. 저를 갖다. 수출 때문에 간 이유가 또 크겠네요. 그 우성은 인천에 있었잖아요, 선생님. 선생님도 주재원으로 가셨는데 인천에 있는 회사들이 또 그 주재원으로 갔었던 회사들이 어떤 회사들이 없어요. 우성이 유일했나요? 제재소로는 아마 제 이후에 없었어요. 제가 유일하게 혼자 하고 내후에는 제재소 없었어요. 선생님 인천 대표로 가셨네요. 없었어요. 제재소는 없었어요. 이제 합판 공장 애들은 있었는데 인천 합판 공장들이요. 대성목재. 대성목재. 네. 제재소는 우성이. 네, 우성이고 제가 그 뒤로도 봐도 제재소에서는 주재원 나간 게 없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모로 프라이드를 가지시고 계셔도 되네요. 네, 없었어요. 네. 그 말레이시아에서 원목을 수입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만 있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아까 일본도 들어왔다고 일본하고 말씀을 우리나라가 주로 했었어요. 두 나라가. 두 나라가? 네. 다른 나라는 혹시 기억나시는 그런 나라 나라는 없었는데 나중에 뭐 인도 같은 나라에서 가끔 이렇게 하고 거의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거의 다 했어요.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어디가 더 규모가 컸어요? 일본이 컸죠. 아, 일본이 컸어요? 네, 일본이. 아이, 아쉽네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그 원목 규모, 거래 규모는 대충 어느 정도였을까요? 일본보다는 작았다고 하시지만. 그 규모를 뭘로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우리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배수로 봤을 때 월 한 30배 정도? 30배 정도가 들어오지 않았나 이렇게 봐요. 30배 정도. 그 배 한 배가 아까 말씀드렸지 우리 공장이 한 2달 쓸 물량 같은 건데 그런 물량이 우리나라에 한 30배 정도 들어오지 않았나? 그 합판 공장에서 이제 거의 갔었죠. 그 먼저 말씀드린 대로 60년대부터 70년대 초급 종합상사 생기기 전까지 우리나라 수출 1호 품목이 합판이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합판이 수출도 잘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캐파가 커지고 하니까 많이 들어왔죠. 그 수출 종합상사가 생기면서 이제 주저앉았지만 1위 품목이 1등 합판했었으니까. 아, 엄청나게 컸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뭐 합판 회사 많이 들어왔었고, 제재소에서는 우성이 유일했었고, 네. 이제 나무를 고르시려면 딱 보시면 어쨌든 탐나는 나무들이 있잖아요, 선생님. 근데 그렇다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렇죠. 주는 한도 내에서 이제 얘기를 해야 돼요. 네. 아니면 다음번에 얘기할 때 먼저 이런 나무를 줬는데 다음번에 줄 때 좀 이런 걸 좀 줄 수 없느냐 뭐 이런 걸 또 의논도 좀 해야 되고 그 담당하고 그럼 들어주기도 하고. 다른 회사랑 경쟁을 할 일은 없었나요? 우리는 우리가 돌아서 우리 공장에서 쓰고 수출하고 또 나머지는 제재해가지고 국내에 팔고 그러니까는 딴 데하고 뭐 경쟁하고 그럴 건 없어요. 나무 고를 때. 고를 때는 경쟁이 안 돼요. 그래서 그 합성이면 합성해서 이렇게 그냥 딱 준비해다 주니까. 근데 크게 보면 큰 차이가 없어요, 서로. 그 산판에서 잘라서 나오니까 크게 차이가 없으니까. 그냥 주고 이제 이렇게 준비했다 그러면 그거 보고 이제 등급이나 뭐 감량받을 거 그런 거나 좀 하지 크게 차이 나고 그러진 않았어요. 어느 정도는 정해져서 오는군요. 그렇죠, 그렇죠. 거기서 이제 흥정을 하시는 일을 선생님이 하시는군요. 네. 아, 그 나무 아까 이제 상태 보고서 등급을 이렇게 이제 나눈다고 하셨는데 그때의 그 금액 생각이 나세요? 가격이? 지금 안 나요. 안 전혀. 나세요? 네. 그게 지금 75년도니까 지금 몇 년 전이니까 그 기억이 안 나네. 이렇게 원목을 고르실 때는 물 위에 떠 있는 상태의 원목을 고르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게 고르는 거 말고는 뭐 이제 벌목되기 전이나 아니면 벌목 후에나 이런 나무들을 보고 고르는 상황은 안 그거 생기나요? 없었어요. 거기다가 그거 보면 자기네들이 잘라가지고 아바라고 그래서 이렇게 크게 나무 묶어서 바다에 띄워놓거든요. 근데 그거 가서 보고 이제 같이 그 현장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이제 그 후는 없어요. 그 전에도 할 수도 없고. 그 벌목을 하고 이렇게 그 아바 안에 있는 그 나무의 상태는 그 벌목하고 얼마 정도 지난 뭐 이런 거는 크게 상관이 없는 크게 상관없죠. 그게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몇 개월 지나면 벌써 이끼도 끼고 벌써 나무가 색깔이 변해요. 햇빛이 강하니까. 그런 건 또 걔네들한테 이제 시비거리가 되죠. 이거는 안 된다, 빼라. 뭐 안 빼면 난 안 가져. 뭐 이러고. 예. 그래서 시비거리가 되죠. 그 눈에 보면 보여요. 햇빛이 강해서 오래 있으면 색깔이 변해요. 딱 보면 보이시겠네요. 보이죠. 바로 자른 거. 네. 그 눈으로 보이는 거 외에는 뭐 이렇게 뭐 두드려 보신다거나 뭐 이런 그건 것들 없어요. 그냥 눈으로 예, 보는 근데 원목이 이렇게 있으니까 어떤 때는 모르니까 원목이 서가지고 이렇게 굴리죠. 좀 자세히 보려고. 그 작업은 해요. 위험하지 않아요, 선생님? 근데 조금 위험해도 원목끼리 이렇게 있으니까 크게 건 없으니까 있는 상태 갖고 잘 모를 때는 원목을 서가지고 이렇게 굴려 그러면 좀 더 봐야 되니까. 아, 이렇게 이제 그 아래쪽을 좀 보시려고. 굴리고 그러지. 아, 그러면 선생님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요. 이게 약간 뭐 상처가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좀 하자가 있는 부분들을 밑으로 돌려놓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는 않아요. 원목은 자기 그 무게대로 이렇게 바라놓으면 그냥 그대로 있기 때문에 돌려놓는다고 하면 자기 원이지. 아, 네. 상상을 갑자기. 네. 그 말레이시아의 그 미터법
네. 네, 그 어떤 기준으로 말레이시아는 어떤 기준으로 그 단위를 사용을 했을까요? 그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가 미터법? 호퍼스 스케일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HOPPUS 호퍼스 스케일이라고 가지고 단위는 미터를 쓰는데 원목이 있으면 줄자를 요 가운데를 이렇게 둘레를 재가지고 그다음에 길이를 재가지고 그럼 또 산출하는 그게 방식이 있어요. 아, 그렇게 그 했어요. 둘레하고 길이하고. 이렇게 둘레하고 길이하고 해가지고 그 산출하는 방식이 있고 그 도표가 있어요. 아, 그 표에 맞춰서. 네, 그러면 여기가 몇 센치에 이게 몇 미터면 이게 제적이 얼마다 이게 나오니까 아, 그 기준이. 도표 보고 하고 그래요. 아, 기준이 있겠네요. 예, 기준이 선생님. 있죠. 아, 그렇게 뭐 길이만 재서도 안 되고 어쨌든 이 둘레랑. 전체 부피를 재야 되니까. 네네. 아, 부피 책정을 하는 기준표가 따로 그렇지, 있었군요. 네. 그럼 매번 거래할 때마다 나무 가격을 책정해서 거래를 하셨겠네요. 그렇죠. 그 그쪽에서도 이게 뭐 너무 해가지고 이건 다음 달부터는 원목값 올린다. 얼마나 올리냐? 뭐 얼마 올린다. 그럼 본사도 빨리 얘기해. 다음 달부터 이렇게 올린답니다. 그 올리는 그 이유들이 있어요? 이어서 뭐 생산이 조금 덜 되는데 달래는 데는 많고 아, 딸리고 이러면 올려요 또. 그다음에 이제 생산은 많이 되는데 달래는 데가 좀 이렇게 또 내리고. 그런 그 기간이 좀 있나요? 아니면 뭐 이렇게 수시로 그런 얘기들을 하시나요? 자주는 아닌데 하여튼 그게 이렇게 꾸준히 그런 일이 생겨요 이렇게. 아, 그러면은 아 이때쯤 그런 얘기 하겠다 싶을 때가. 예, 보면은 이게 달래는 사람 이거 보면은 사러 오는 사람이 많고 그러면 이것도 가격 올리지 않나 이런 그런 생각하고. 아, 그러셨겠어요. 그럼 환율은 어떤 영향을 좀 미치기도 하나요? 환율 변동에 따라서? 환율은 뭐 크게 모르겠는데 그거요. 환율 관계는. 그래서 어쨌든 그거를 좀 오르락 내리락 했었던 그 폭은 있었던 거네요, 있었죠. 선생님. 그 환율은 크게 뭐 네, 지금 네. 생각은 나지 않으셔도요. 네. 그 주재원 요건 아까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고요. 그 원목을 배에 이제 고르면 이제 선적을 하잖아요. 네. 그 선적하는 과정은 어떤 과정을 겪게요? 그럼 이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언제쯤 원목이 여기 준비되겠다 그래가지고 본사한테 얘기를 하면은 여기서 배사에다가 배를 보내죠. 빈 배를 보내 글로 한 배를. 그러면 이제 배가 언제 도착한다면 이 회사에다가 얘기가 준비를 해달라 그러면 딱 준비를 하고 있어. 거기도 이렇게 받아니까 그 아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원목 가지고. 그럼 이제 쭉 배가 이제 주로 다 한국 배죠. 한국 배 와서 이제 그 배 쓰는 데가 있어요. 저 바닷가에. 그러면 이제 통통 배들이 그 아바를 원목을 끌고 가면은 거기서 이제 이거 윈치 같은 게 내려와서 이제 걸어 실지 이렇게 바다에. 아, 크레인 같은 게. 네, 내려와서 이렇게 묶어주면 실고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묶어주면 실고. 그 묶는 작업은 사람이 하나요? 그 회사람이 해주죠. 묶는 작업은 사람이 하고 기계로는 기계로 이제 올려서 이렇게 딱. 하나씩. 아니죠, 뭐 어떤 때는 3개, 4개도 하고 막 하나씩 하면은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그러겠네요. 양이 많아서. 그 선적하는 그 작업도 만만치 않을 텐데요. 시간은 얼마나 걸려요, 선생님? 그게 선적은 한 3일 정도 걸리는 거더라고요. 다 실는데. 네, 한 3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한 3일 정도. 그 어마어마한 양이어서 그런 많죠. 그것도 이제 선적을 하면 이제 동그란 나무이기 때문에 사실 도로에도 이렇게 트럭에 나무 싣고 다니는 거 보면 잘 묶게 되잖아요. 네. 그 선적 이후에도 어떻게 고정하는 장치들이나 이런 게 그 따로 배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배에다 이제 차곡차곡 이렇게 이제 잘 쌓아놓잖아요. 그러고 나면은 다 끝나면은 그 큰 철판 같은 거로 덮지 그거를. 덮어요. 덮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배 보면은 배가 있으면 이제 다 실으면 배 요 정도까지 있는 건 여기 철판이 있어서 다 실은다 철판을 다 덮어요. 크레인을 해가지고 딱. 그리고 이 위에도 좀 실거든요. 이 위에도. 나무를요? 예. 그런 거는 이제 이런 거 철 이런 거로 해서 묶지 이렇게. 고정을 시키죠. 철판으로 덮는군요. 이 배 밑에도 이렇게 푹 꽂은 데다가 실는 거는 다 실은 다음에 이렇게 큰 철판으로 이렇게 꽉 막아. 고정을 단단하게. 네. 근데 그 위에도 실는 거는
다시 동정을 예, 예. 따로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게 이렇게 만약 그게 흔들린다 그러면은 그 무게 때문에 배 운전이 안 된대요. 배가 이 운전이 안 된대. 딱 고정이 돼야지. 이게 흔들리면 배가 이 운전을 못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군요. 오, 네. 그 한국까지 그 운반 비용 같은 것도 따로 들어가는. 그럼 이제 본사에서 운반비를 지불을 하죠. 배에서. 본사에서요. 예. 거기 갔다 온데 얼마, 그건 모르겠어 얼마를 줬는지. 내 본사에서 한 거니까. 네. 그러면 지금 이제 목재를 실는 것도 시간이 그렇게 좀 오래 걸리고 예. 다 싣고 한국으로 오는 그 배는 며칠 정도 걸려요? 볼 때 한 열흘 정도 걸리지 않나? 열흘이요? 열흘. 말레이시아에서. 예, 열흘, 보름, 이렇게 하나가 14일 이렇게 걸린 것 같아요. 음, 한 열흘 정도 걸린 것 같더라고요. 그러셨구나. 네. 선생님 이제 아까 주전 생활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말레이시아에서 지내셨던 기간, 그다음에 이제 뭐 인도네시아, 근데 이제 거기서 아까 중간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네. 좀 힘들어서 싱가포르에 계셨다고 하셨잖아요. 그 기간들이 좀 기억이 나세요? 어느 정도쯤 있으셨는지? 그러니까 그 싱가포르로 간 이유는 여기 이제 싱가포르 이마트 있어. 여기서 이 말레이시아 여기 가기도 편하고 또 여기서 인도네시아 이쪽 가기도 편하고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서 싱가포르에는 오래 있었어요. 말레이시아에서는 어느 정도 한 계셨어요? 2년 있었고 2년 계셨고요. 그 후로 이제 싱가포르로 가서 거기서 이제 말레이시아도 가고 인도네시아하고 다니고 하면서 한 싱가포르에서 한 6년? 6년이나 계셨어요? 싱가포르에? 네, 싱가포르 한 6년. 아, 그러면은 말레이시아 주재원으로 파견되시고 나서 한국으로 다시 들어오신 게 아니라 계속 연장하셔서 싱가포르 싱가포르에 가시고. 그냥 있으면서 한 6년 있었어요. 그럼 거의 10년 가까이 계셨네요. 그렇죠. 아유, 타지 생활을 너무 오래 하셨네요. 거의 현지인처럼 지내셨겠는데요. 현지에 새카매가지고 그 말레이시아에 이렇게 배가 들어오면 한국 배들 아니에요. 한국 배들 이렇게 들어오면 처음에 실으려고 그러면 이제 여기 말레이시아 그 인부들이 이제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사닥다리 타고 이제 줄줄 올라가 일을 해야 되니까 거기 배 위에서. 그럼 나도 이제 배가 오면 이제 선장하고 이제 인사를 좀 해야 되니까 그 사람들하고 같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제 섞여가지고 이렇게 배 이렇게 사닥다리 같은 거 타고 이제 올라가. 그러면 그 한국 선원들이 뭐 시간이 할 일 없으니까 여러 거기들 다 내려다보고 있어요. 올라오는 거. 그러다가 내가 올라가는데 이래. 저기 있는 놈은 조금 틀린 놈 같은데 저건 어딘 놈이가 이래. 자기들끼리 날 보고 하는 거. 새까맣게 조금 틀리게 보였던 모양이에요. 말레이시아하고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날 보고 하는 소리 같아. 그래서 그런가 보다 다 올라가서 그 사람들한테 가서 한국말 저 선장님 어디 계세요? 깜짝 놀라고 한국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나도 새카매가지고 거기 무슨 뭐 크림을 바르나 뭘 바르나 그러니까 새카매가지고 똑같았을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그러셨겠어요. 현지인 같아지셨을 것 같아요. 새카매요. 선생님 그러면은 그 말레이시아하고 싱가포르에서 지내실 때 그 어느 쪽이 좀 나으셨어요? 지내시기는? 싱가포르는 아무래도 도시니까 말레이시아 여기는 그건 뭐 장거리고 생활이 극과 극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 계셨으면 이제 현지인들이랑 일상 이야기는 할 정도로 좀 언어는 익숙해지셨을까요? 그렇죠. 현지인들하고도 뭐 이제 잘 통하고 그리고 특히 이제 말레이시아는 저 국어가 말레이시아하고 영어예요. 국어가 그 나라 말이 국어가 그러니까 말레이시아하고 국어인데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국어가 인도네시아밖에 안 돼서 인도네시아에 다니는데 인도네시아어 모르면 밥도 못 얻어먹어요. 호텔 외에는 영어가 안 통해. 아, 그래요? 인도네시아는. 인도네시아 말을 못하면은 조금 이런 데 가면 밥도 못 얻어먹어요. 그러니까 기본은 안 죽으려면 기본은 배워야 돼요. 선생님 뭐 한 3개 국어는 그냥 하시겠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가서는 인도네시아 가서는 호텔에서만 영어 통화가 안 되잖아요. 바깥에 나가면 그 다음부터는 안 통해요. 그러니까 이 나라 말을 배워야 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인도네시아 말은 아마 그 나라 사람들 하는 한 20% 정도는 하지 않을까? 20%. 공부를 어떻게 하셨어요? 그 부딪힌 거예요, 그냥. 그냥 현지인하고 예. 부딪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배운 거죠. 그러니까. 그게 제일 빨리 배우는 방법이죠. 그렇죠. 아, 책 갖고 해도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부딪혀야 돼, 현지인하고. 그러니까요. 아, 선생님 이제 말레이시아 주재원 이야기로 벌써 1시간을 했어요. 싱가포르 이제 시작도 안 했어요. 싱가포르는 뭐 큰 얘기가 없어요. 거기는. 예. 그래도 선생님 이제 1시간 지나서 조금 이제 물도 좀 드시고 잠시 쉬었다가 네. 저희 싱가포르 주재원 이야기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잠시만 쉬었다 가겠습니다. 네, 그럼 민경원 선생님 2회차 면담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이제 싱가포르 주재원 생활하실 때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싱가포르에 파견되신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선생님? 말레이시아에 계시다가? 싱가포르 가게 된 거는 저 말레이시아에서 이제 원목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도네시아도 같이 개발이 돼가지고 합판 공장도 인도네시아 쪽에도 주재원들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뭐 그렇게까지 안 되니까 싱가포르의 여러 가지 교통편을 편하니까 싱가포르에서 말레이시아 갔다 왔다가 편하고 인도네시아 갔다 오기도 편하고 비행기나 여러 가지로 그래서 싱가포르로 옮기라 그래서 싱가포르로 옮긴 거예요. 네, 그럼 말레이시아랑 인도네시아랑 같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셨던 거네요. 그렇죠. 싱가포르에서? 말레이시아 갔다 오고 인도네시아 그 후로 싱가포르에 오면서 이제 인도네시아도 이제 왔다 갔다 하게 된 거죠. 네, 싱가포르는 어쨌든 도시여서 말레이시아에 계실 때보다는 훨씬 더 생활이 어우, 극과 극이죠. 극과 네. 극이. 어떤 게 가장 큰 차이가 있으셨어요? 그 말레이시아는 완전히 그 뭐 손으로 밥 먹고 나 손으로 밥 많이 먹었어요, 같이들. 그리고 그랬는데 여긴 뭐 이제 도시니까 완전히 뭐 김치도 많이 먹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이 이제 도시 생활하는 거하고 저 장걸 생활하고 그 차이죠, 그러니까. 그럼 숙소는 싱가포르 어디쯤에 계셨어요? 오차드 로드라고 말하자면 우리나라 제일 중심가에 있었어요, 거기. 오차드 로드라고. 오차르드 로드. 오차드 로드라고. 그럼 거기서 말레이시아 가실 때나 인도네시아에 또 일하러 가실 때는 항상 비행기를 타고. 그렇죠. 비행기 타고 가야지. 딴 방법이 없어요. 비행기밖에. 그럼 이렇게 그 왔다 갔다 하실 때 거리가 좀 있으셨을 텐데 비행기 타고 얼마나 걸리셨어요? 보통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보면 말레이시아, 되죠. 인도네시아 예, 비슷하게. 각자 거기도 한 1시간 반, 2시간, 이쪽도 한 1시간 반, 2시간 이렇게 잡고. 주로 어느 쪽을 더 많이 가시게 되셨어요? 처음에는 이제 말레이시아 쪽을 좀 다니다가 이제 인도네시아도 이제 좀 많이 다니게 됐죠. 원목을 이제 원목 보러 가는 거죠, 이제. 선생님 말레이시아 계셨을 때 또 현지인들이나 아니면 다른 주재원들이랑 많이 친해졌을 텐데 네. 싱가포르 가신다고 또 서운해하시진 않으셨어요? 서운해하고 그랬어요. 부러워하시고? 예, 그래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무슨 이렇게 감사패라고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들어주고 그랬어, 현지인들이. 아, 현지인들이요? 네. 나보고 저 고맙다고 잊지 말라 달라고 이렇게 감사패들을 그 말레이시아 그 현지인들이 하나 만들어주더라고요. 선생님 잘 지내셨나 봐요. 친했어요. 왜냐면 딴 사람들은 친하지 못하는 게 가족이 있으니까 들어가야 되잖아요. 난 갈 데가 없으니까 걔네들하고 친하고 노니까 총각이고. 아, 그래도 감사패까지 만들어주셨어요. 걔네들이 뭐 이렇게 그동안 뭐 몇 년부터 참 고맙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저희들끼리 감사패를 하나 해주더라고요. 갖고 계세요? 있어요, 지금. 혹시 나중에 한번 사진 찾아봐야 되겠어요. 네네. 어디 있는지. 만약에 있으시면은 또 저희한테 사진으로라도 좀. 예,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네, 굉장히 귀한 인연의 네, 소중한 또 예, 선물이셨겠네요. 아쉬워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싱가포르 주재원으로 가셨을 때도 인도네시아로 가셨을 때도 같은 일을 하셨던 예, 같은 거예요? 일을 한 거죠. 원목 보러 가고 또 선족하면은 가서 그걸 검척을 하고 이제 배우는 거 싫고 이제 그런 일을 똑같은 일을. 그러면 싱가포르에서 비행기로 교통수단을 쓰셨다고 하셨는데 그 공항에서 내려서 현재 이제 그 원목을 보러 가야 되는 그 장소까지는 이동수단은 따로. 보통 택시를 타죠. 택시로 타고 얼마나 가셨어요? 뭐 그때마다 다 틀리죠. 뭐 어떤 건 뭐 1시간도 넘어가야 되고 뭐 아니면은 이제 그
현지 업자들이 저 차를 해서 내보내줄 때도 있고. 아, 그럼 그- 가시는 장소 위치가 그때그때마다 다 틀리죠. 다르셨겠네요. 틀렸어요. 거기도 아까 그 지도 보면은 그 밑에 그 인도네시아 거기 그 카리만탄 보르네오 섬그 밑에 이제 카리만탄이라고 그러는데 거기도 이제 그 사마린다라는 데가 있었고 반잘마신이라는 데가 있었고 원목이 많이 나오는 데가 주로 이제 그런 데를 좀 다닌 거죠. 그리고 거기마다 좀 틀리죠. 그러니까 뭐 거리나 이런 게. 거기에도 합생이라고 하는 회사. 아니 그건 아니죠. 아니죠. 이게 이제 인도네시아에 있으니까. 그러면은 그 예전에 말레이시아에서 주전 활동하셨을 때는 합생에서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는 딱 업목을 정해주고 거기서 보고 이제 결정하셨다고 하셨던 네, 것 같은데 인도네시아에서는 또 이제 그렇지는 않으셨겠네요. 그렇지는 않고 이제 가가지고 이 얘기를 하면은 나 한 배가 이렇게 필요한데 언제 좀 해줄 수 있느냐. 그럼 뭐 여러 가지 조건하고 해서 그러면 해줄 수 있다 그러면 계약을 맺고 그러면 언제 한번 다시 올게. 갔다가 보면 준비를 해놨나 좀 보고 뭐 그런 식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아, 그럼 다이렉트로 그쪽은 그렇죠. 직접. 어떤 차이가 좀 있었어요, 선생님? 아무래도 중간에서 하면 중간하는 사람한테 커미션도 나가고 그래야 되는데 직접 하게 되니까 그거부터 없어지지. 그러니까. 그건 없어져서 회사는 좋았을 것 같은데 선생님은 조금 하실 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왠지. 그러니까 뭐 총각이니까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뛰어다녔던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보니까. 아, 근데 여기도 반잘마신 뭐 이런 데 이렇게 가면은 개발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리고 말레이시아보다 인도네시아는 치안이 굉장히 험악해요. 그래서 수도가 자카르타잖아요. 자카르타 같은데 지금도 아마 그럴지 몰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그 자카르타는 저녁 때 한 8시 이후에 뒷골목에 가면 안 돼. 다 털려요. 치안이 아주. 칼 대고 다 털어가. 그냥 털리는 한국 사람 무척 많아요. 선생님도 혹시 경험이 있으세요? 그런 경험은 없었는데 아주 큰일 날 뻔한 거는 한두 번 있었지. 바로 이렇게 붙어 있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지금도 인도네시아는 치안이 안 좋아요. 거기 특히 자카르타 같은 데는 모르겠어요. 요즘 내가 안 가본 지가 한 20년 됐는데 그전만 해도 저녁 한 8시쯤에 뒷골목 가면은 위험해요. 거기도 이렇게 앉아있다가 외국인이면 타고 와서 칼 딱 목에다 대고 다 털어가. 한국 사람들 많이 털렸죠. 그 말레이시아에서도 나무가 많이 나서 그쪽으로 주재원으로 가셨는데 굳이 인도네시아 쪽으로 내려가서 또 해야 되는 이유가 근데 있었어요? 왜냐면 인도네시아도 알아둬야 되는 게 단가도 어떤 때는 쌀 때가 있고 말레이시아보다? 또 아니면 품질이 또 좋은 나무가 나올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 곳에만 이렇게 집중할 수가 없게 됐죠. 그러니까 네. 인도네시아도 가서 잘 살펴보고 나무값도 싸고 원목 질도 좋고 그러면 사야죠, 당연히. 네. 위험해도 그래야 되는 그렇죠. 그래가지고 상황이었어요. 위험한 걸 많이 해서 처음에 이제 가기 때문에 처음에는 말이 안 통하니까 그런 산방 가면은 영어는 하나도 안 통하거든요. 그 나라 말밖에 못 하니까. 그럼 선생님 우성에서는 이제 인도네시아까지 가셨는데 다른 합판회사에서도 거기 이제 주재원을 인도네시아에 거기 현지에 주재원들이 앉아서 있었어. 거기도 큰 회사들은. 인도네시아에도 다들 네, 주재원들을 말레이시아 놔두고 별도로 또 인도네시아 주재원들 놔두고 그랬죠. 그럼 그 회사들도 우성처럼 싱가포르에 숙소를 마련했었나요? 아니. 그냥 직접 인도네시아면 인도네시아에 가서 거기에 이제 집 얻어가지고 거기다 살고 있고. 그래서 선생님은 어쨌든 싱가포르에 숙소가 있었던 건 참 다행이었어요. 다행했었죠.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말레이시아랑 인도네시아의 나무 수종은 같았었나요? 같아요. 똑같아요. 거기도 메란티라고 그래요. 라왕을 필리핀서 그러고, 사바주도 메란티라고 그러는데, 인도네시아도 메란티라고 그러죠. 똑같이. 네. 훨씬 더 좋은 조건들이 좀 많이 있었나요? 예,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인도네시아 쪽이 품질이 좀 더 좋았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쪽으로 나중에 또 많이 몰렸어요. 품질이 좋으니까. 거기 인도네시아 쪽에는 말레이시아처럼 합생처럼 이런 회사들은 없었던 거예요? 합성처럼 큰 회사가 없었고,
하여튼 그렇게 크지는 않아도 그냥 큰 회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인도네시아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인니동아라고 동아개발소 그 개발하는 회사가 있어. 인니동아. 예, 인도네시아 그리고 나중에 이름이 코린도로 바뀌었던가 그래요. 코리아 인도네시아 코린도로. 아, 코린도. 응, 코린도. 코리아 인도네시아. 예, 예, 코린도. 그게 동아기업 거죠. 아. 그래서 그 인도네시아는 아주 좀 굉장히 큰 회사예요. 아. 그 삼판을 일찍 시작했지, 거기. 네. 동아기업에서. 그 선생님 싱가포르 주재원 생활하실 때는 말레이시아 계실 때보다는 이제 좀 좋아지신 것 같긴 했는데요. 네. 그래도 제일 이렇게 생각나시는 에피소드나 그런 생활이 좀 있으시면 얘기 좀 해주세요. 그 뭐, 일상생활하는 거니까, 거기 한번. 아까는 그 말레이시아에 계셨을 때는 이렇게 숙소에 계실 때는 현지 적응하시려고 현지인들도 만나고 네. 이렇게 다니셨다 하셨잖아요. 네. 싱가포르에서도 이제 그런 시간들이 좀 있으셨을 텐데. 싱가포르에 있으니까, 그다음부터 이제 해외여행이 풀리게 81년 동안, 2년 동안 뭐 풀렸잖아요. 그 원목 때문에 해가지고 이제 한국서들 많이들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그 사람들 뒤치다거리를 많이 했어요, 싱가포르에서는. 뒤치다거리요? 왜냐면 공항에 나오면 공항 가서 픽업하고 안내하고 또 다 갈 때 또 공항에서 봐야죠. 그 일을 많이 했죠. 싱가포르에서는 그 일을 많이 했어요. 예전에는 안 하셨던. 예, 예. 왜냐면 사람들이 오려면 보통 싱가포르로 먼저 와서 거기서 말레이시아도 들어가고 인도네시아도 가고 이제 이런 게 많아가지고 그런 일을 많이 했어요. 거기. 마중 나가시고 배웅하시고. 그 일이 많아요, 거기는. 또 편리하게 또 도시에서 지내시는 거 외에 또 그런 일이 또 계속 사람들이 이제 있으셨군요.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일을 많이 했죠. 네. 저도 싱가포르를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저는 뭐 한참 뒤긴 하지만 되게 깨끗하고 좋았던 도시예요. 기억이 제일 나요. 오찰 로드라고 거기 만다린 호텔도 있고 뭐라 그러나 거기 쇼핑센터들이 있고 제일 중앙로가 거기가 이제 오찰 로드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뒤쪽으로 들어가서 숙소를 얻어갖고 있었거든요. 네. 좀 편하게 지내시긴 하셨을 것 같은데요. 편했죠. 그래도 불편하신 점이 있으셨다면 어떤 게 있으셨을까요? 그때는 뭐 크게 불편한 게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말레이시아 장글 속에서 너무 고생하다가 오니까 불평이 하나도 없었어요. 다행이에요, 선생님. 싱가포르에 계셨다가 말레이시아 가셨으면 그러면 아마 다시 집에 가겠다고 그러시죠. 그 타지 생활을 오래 하셨잖아요. 네. 그 말레이시아에 계실 때도 또 싱가포르에 계실 때도 음식이 제일 좀 저는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도 그 당시에 많이 또 가족들도 하셨을 것 같은데. 근데 싱가포르는 이제 한국 식당이 있어가지고 한국 식당이 저 있을 때 하나, 두 군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거기 가니까 뭐 편하죠. 배고플 때 가서 먹으면 아주 한국 식당 가서 배 채우고. 이렇게 해 드시는 것보다는 주로 이렇게 식당에 가서 네, 집에서도 드셨어요? 해 먹는데 이제 혼자서 하니까 뭐 시원찮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가서 한국 식당이 있으니까 많이 편해졌죠. 그러니까. 그 주변에 우성 말고는 다른 회사들은 싱가포르에 있었던 회사는 없었나요? 있었어요. 어떤 회사가 그 있었어요? 합항공 회사들이 거기다가 또 사무실 차린 회사도 있고 또 나중에 이제 80년대 초반 이렇게 되니까 이제 원목을 한국에서 이제 수입하는 회사들이 많이 좀 생기더라고요. 개인이 회사를 설립해서 원목을 수입해다가 이제 원목을 판매하는 회사. 그런 사람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거기서 한국 사람들이 회사를 설립해가지고 그런 사람들한테 원목 소개하고 이제 그런 회사들이 좀 몇 개 좀 생기더라고요. 싱가포르에요? 네, 싱가포르. 이제 원목을 다 고르면 한국으로 이제 배를 보내는 날짜나 이런 것들이 다 정해지잖아요, 네. 선생님? 혹시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그게 좀 늦춰지거나 그러는 경우들도 있나요? 있죠. 며칠씩 늦기도 하고 이제. 네. 근데 어떤 이유에서 그런가요? 배가 오다 보면 배에서 사정에 의해서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보니까. 예를 들면 먼저 해서 부리고 가야 되는데 먼저 한국에서 조금 늦었다든가 다 부리고 가야 되는데 이런 일 저런 일에서 조금 늦어지기도 하고 그래요, 보니까. 그런 일로 인해서 뭔가 비용이 더 발생하거나 그거하고는 그런 거는 크게 뭐라고 안 그러더라고요. 아. 자기네들 그냥 한 2, 3일 더 기다렸다가 실어주고 이제. 선생님, 인도네시아가 원목 수출을 금지한 적이 있었나요?
인도네시아가 이제 제가 거기 있을 때만 해도 괜찮았는데 네. 80년대 들어와가지고 금지를 시켰어요. 아, 인도네시아도. 예전에 필리핀처럼. 예. 그래서 제가 있을 때는 안 그랬는데 80년대 중반인가 때쯤 인도네시아에서도 필리핀에서 원목 중단을 했죠. 수출 중단. 제재목은 수출을. 네, 제재목은 돼도 거기서 생산해가지고 제재목은 되는데 원목 자체는 중단을 시켰죠. 아, 똑같이 필리핀처럼 수출 중단시켰죠. 아, 그러면은 거기서 원목 수출이 안 되면은 우성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제 그때쯤 돼서 우성도 이제 접었어요, 회사가.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거기서 좀 들어다가 나왔으니까 그 나왕 같은 게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별로 없어졌죠. 많지가 않아져 버렸죠. 나왕이 많이 흔해졌다가 인도네시아 같은 데서 이제 중지라고 그러니까 그 원목이 없으니까 우리나라도 이 나왕이 이제 많이 이제 흔해지지가 않았고 딴 거로 이제 대치를 하고 그랬죠. 아, 그러면 그때 인도네시아에서는 수출 금지를 했을 그 당시에 말레이시아는 어땠었어요? 말레이시아도 이제 거의 같이 조금 후인가해서 거의 수출 금지했어요, 이제 말레이시아도. 아, 거의 비슷한 시기예요. 예, 예. 그러면은 영향이 꽤 많이 다른 나라에도 영향이 좀 많죠, 미쳤겠었겠네요. 많았죠. 그래서 또 간 게 파푸아뉴기니아. 아, 그 다음에는 예, 파푸아뉴기니아로 가서 소로몬 제도 그쪽으로 가서 이제 원목들을 또 수입을 하기 시작했죠. 아, 그게 몇 년도쯤이에요, 선생님? 그게 막 80년도 중반쯤부터 거려 아마 그 중반부터 아마 파푸아뉴기니아, 소로몬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제 원목을 또 순서가 그렇게 됐어요. 말레이시아, 그러네요.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파푸아뉴기니아 이런 식으로. 아, 거의 끊어짐 없이 이렇게 연결이 네, 되네요. 그럼 선생님께서도 그 싱가포르에서 이제 주재원 하실 그게 그쯤이 마지막이었던 그렇죠. 건가요? 그때 이제 거의 마지막 된 거. 수출 금지하면서 예, 예, 예. 들어오시게 되신 건가요? 예. 파푸아뉴기니까지는 안 가셨어요. 파푸아뉴기니아까지는 못 갔습니다. 아, 세계 일주하실 뻔하셨는데 그 총 기간이 한 8년 네, 예, 이렇게 예, 되셨네요. 8년 동안 한 번도 한국에 들어오신 적 없으세요? 있었죠. 중간중간에. 한 번, 한 번이요? 두 번인가, 한 번인가. 한 번 들어와가지고 처음 봐가지고 결혼을 하게 됐어요. 아, 선생님. 네, 그래가지고 이제 한 번 들어와서 이게 혼자 거기 있으니까 누가 뭐 결혼하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추천하는 사람도 없고. 아, 그 결혼 이야기 좀 밑에 있는데요. 아니 그러다가 이제 네. 와가지고 한 번 와가지고 누가 추천을 해가지고 선 보고 하다가 이제 돌아가면 이제 영원히 장가를 못 갈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냥 하자고 그래서 했어요. 아, 그럼 결혼을 들어오셨을 때 하시고 아니, 다시 이제, 나가신 거예요? 결혼하기로 해가지고 결혼식 하러 한 번 더 나왔죠. 아, 한 번 더 이제 결혼식하고 아니 시선 보고 그때는 무슨 일 때문에 왔다가 네. 보게 돼가지고 네. 결혼하기로 합의를 보고 결혼 날짜 잡고 그리고 결혼식 하러 한 번 또 한 번 나왔었어요. 아, 그럼 아예 완전하게 들어오시기 전에 들어오셔가지고 결혼을 그렇죠. 하신 들어오기 거예요? 전에 그 결혼을 한 거죠. 아, 싱가포르에서. 그리고 결혼하시고 두 분이 같이 나가셨어요? 그렇죠. 결혼하고 바로 나가서 있다가 거기서 애를 낳고. 싱가포르에서. 네. 아, 그러- 선생님 말레이시아에 계실 때 결혼 안 하시길 잘하셨네요. 그래도 도시 생활을 하셨으니까. 예, 예, 예. 아, 그 이야기는 제가 조금 이따가 더 자세하게 여쭤볼게요. 선생님, 그 1970년대에 오일 쇼크가 있었잖아요. 네. 그때 어쨌든 배가 왔다 갔다 하면 그 연료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했어서 좀 크게 비용이나 많이 좀 애를 네. 먹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혹시 일들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아마 그 운임도 많이 오르고 화물선 예, 비용 때문에. 많이 이래가지고 그때 아마 그 수입하는 것도 좀 줄이고 아마 그랬었던 것 같아요. 아, 오일 수입. 쇼크 있을 때. 아, 아무래도 그런가 운임이 너무 비싸니까 네. 타산이 안 맞으니까 좀 2배 할 거 1배로 하고 이런 식으로. 공장은 쉴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좀 줄이는 예, 방법으로 뭐 그렇게 해서 해야죠. 수입량을 좀 줄이셨군요. 그렇죠. 선생님 이제 거의 8년에 아직 이제 결혼 생활은 말씀을 아직 안 하셨지만 그 주재원 생활을 꽤 오래 하셨잖아요. 잠깐 들어오셨지만 네. 지금 다시
가시겠냐고 그 젊은 나이시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만약에 그런 누가 이렇게 제의를 한다면 다시 가시겠어요? 네, 나뭐 갈 것 같아요. 아, 그러세요. 왜냐면 그 당시 그 해외라는 걸 다들 나가보지도 않은 데다가 또 가서 원목해서 이렇게 뭐 선별하고 해서 보내고 하는데 좀 자부심이 생기더라고요. 이건 남들이 안 하는 거, 흔치 않은 일을 하는구나. 그래서 지금도 젊어서 하려면 할 것 같아요. 아, 두 군데 오랫동안 그 주재원 생활 하시면서 느끼셨던 그 상황을 좀 소감을 좀 간단하게라도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뭐 소감은 뭐 모르겠어요. 그래도 그냥 열심히 이제 일한 거밖에 없는데. 근데 가끔 이런 일을 한번 소감보다도 정부에서 이렇게들 나오시는 분들 보면은 언어도 잘 안 되잖아요. 그분들 이렇게 팀을 짜서들 뭐 원목 상태 본다고 이렇게 나오시더라고.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말레이시아 그러면 싱가포르부터 먼저 들리는데 그 뭐 현지에 가봐야 뭐 하루 이틀 돼가지고 뭘 파악을 하겠어요. 그럼 저희들이 싱가포르에서 만나가지고 설명 다 해주면 그거 메모해가지고 그거가 다 끝인 것 같아. 보니까 그 당시 그렇게 해서들 가서 정책에 반영도 하시는 것 같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당시 이제 그래도 저기 원목을 이렇게 해서 귀한 원목을 이렇게 그래도 나와서 이제 선별하고 찾아서 좋은 원목 사서 보내고 하는 데서 그런 데서 조금 자부심을 좀 느끼는 것 같고요. 네, 선생님 이야기를 저도 이렇게 쭉 들으면서 우리나라 목재 산업이 우리나라의 발전이나 아니면 산업에 어마어마하게 큰 영향을 끼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해외여행 아직 자유롭지 않았을 때, 네, 정말 낯선 나라에 가셔서 그 8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지내신 선생님 하실 말씀 굉장히 많으실 것 같지만, 네, 이렇게 또 짧은 소회로, 네, 그래도 잘 전달받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이제 말씀을 잠깐 해주셨는데요. 어떻게 소개받고 만나셨어요? 한국에도 일 때문에 나왔는데, 그 고등학교 동창이 이제, 그 친구 결혼해서 애까지 있고, 근데, 그러고 있으니까, 장가를 안 가냐고, 그래서, 왜 안 가냐면 못 가는 거지. 그때 이제 누구 하나 이제 한번 보라고. 그래서 한번 보게 됐죠. 그래서 그때 한 며칠을 봤는데, 그냥, 이제 가면은 이제 끝이고, 그러니까, 어쨌든 결정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결정을 하고, 내가 먼저 이제 결정을 하자고 얘기를 하고, 그쪽 부모도 한번 만나보고 했더니, 어떻게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정해놓고 이제 다시 갔다가, 날짜 정하고 얼마 있다 몇 달 후에 이제 결혼식 하러 와가지고 결혼식 하고, 그리고 같이 들어갔지. 소개를 받으신 거예요, 소개받았죠. 선생님? 그게 몇 년도에 선생님 몇 살 때쯤이실까요? 결혼을 싱가포르, 그게 싱가포르 전이구나. 79년도에 결혼을 한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결혼은 79년도에. 네, 79년도. 그때 선생님 나이가. 30, 그때 한 3인가, 4인가, 막 이렇게 됐을 것 같은데, 내 생각에. 79년도에 결혼을 하신 거고요. 그럼 그 해에 만나셨어요? 그렇죠. 선생님? 그 해에 만나셨을 때는 말레이시아에 계셨어요? 싱가포르에 그때만 계셨어요? 싱가포르에 있을 때구나. 싱가포르에 가서 싱가포르에 계실 있을 때. 싱가포르에 있으면서 가서 보고 그래가지고 결혼하고 싱가포르 왔으니까 맞네. 마음에 쏙 드셨나 봐요, 선생님. 마음에 드는 것보다도 혼자 늙어가는 것 같아서 빨리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럼 결혼식은 한국에서 하신 거죠? 네, 한국에서 79년도에. 네. 그 신혼여행은 어떻게? 신혼여행은 그냥 좀 갈 게 없어서 결혼식 끝나고 우이동에 어디더라 거기 가서 하루 자고 그냥 바로 그 다음날 홍콩으로 가가지고 홍콩도 하루 자고 그러고 싱가포르도 간 거예요. 그게 신혼여행이에요. 싱가포르로 가신 게 신혼여행이셨겠네요. 네. 그러면 이제 거의 뭐 진짜 정말 여행은 아니라 이렇게
거주를 하시러 가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 아내 되시는 분도 흔쾌히 오케이 하셨어요. 그렇죠. 오케이가 됐으니까 다 어, 그렇게 된 거죠. 네, 이렇게 신혼 살림을 거기서 뭐 따로 뭐 한국에서 많이 챙겨가시거나 없어요. 챙길 것도 없어요. 뭘 또 운반하기도 비용도 많이 들으니까 뭐 없었죠. 이미 또 선생님 또 집이 네, 있으셨으니까. 그러니까 거기 가서 뭐 조금씩 필요한 거 이렇게 챙기고 그렇게 했죠. 아, 그러셨구나. 싱가포르로 신혼여행을 네. 가신 거네요. 예, 그래도 이제 신혼 기간이 있으셨을 텐데, 혼자 계실 때보다 둘이 계시니 굉장히 좋으셨을 것 같아요. 일단 먹는 게 이제 틀려지니까 아. 괜찮더라고요. 먹는 게.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오랫동안 혼자 계시다가 그렇죠. 타지에서, 자녀는 몇 분이세요? 지금 딸 하나 있어요. 아, 싱가포르에서 네, 태어나신. 싱가포르에서 태어났어요. 아, 그러면은 그 자녀분도 싱가포르에 꽤 오래 같이 싱가포르에 계셨겠네요. 있다가 이제 한국으로 와가지고 이제 한국서 이제 학교 다니고 다 했죠. 선생님, 그 자녀 태어나시기 전에는 두 분이서 그래도 신혼생활을 즐기셨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뭐 휴일이나 시간이 있었을 때는 두 분이서 어떻게 보내셨어요? 그 뭐 외식하고 그러는 거죠. 뭐 그 싱가포르는 그 해산물 같은 거 이런 게 뭐 외식하기 좋은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아내분은 그 주재원 생활을 어떻게 기억하고 계세요? 그때 당시에 좋으셨을 것 그때만 해도 같기도 한데. 그 해외 자유여행이 완전히 되지 않을 때 나간 거라 그냥 해외여행 그냥 뭐 와서 그냥 사는 거에 새로운 데니까 새로운 문물 접하고 그러니까 그냥 열심히 그냥 그렇게 살았던 거 못해요. 그러니까. 힘들어하시거나. 아, 힘들어하지는 않았어요. 아, 그러셨어요. 두 분이 천생연분이셨네요. 그 자녀분 태어나셨을 때는 또 이제 자녀 때문에 어디 또 이제 소풍이나 이런 데들도 다니셨을 것 같은데. 그런 그렇죠. 기억- 애 데리고 이제 뭐 주말이면 이제 나가고 이제 다니고 이제 많이. 어디 가셨던 거 그 기억 안 나세요? 싱가포르도 도시국가라 서울시만 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넓이가. 그러니까 뭐 크게 뭐 교회로 많이 나가고 그럴 때도 없고. 그러니까 그래도 훨씬 더 안정적으로 잘 그렇죠. 지내셨을 것 같아요. 말레이시아보다는 뭐 훨씬 낫고 그러니까. 네. 그런데 그 8년 동안 해외 생활 하셔도 꼭 이렇게 이런 날 기억이 나는 때들이 명절이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선생님. 네.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설날 때, 추석 때 이럴 때는 해외에서는 어떻게 근데 그게 보내셨어요? 이게 그 열대지방에서 이렇게 오래 살면요. 옷을 갈아입는 것도 없잖아요. 뭐 긴팔이 있고 오바 있고 뭐 털옷 있고 이런 거 없고 반팔 입으면 그냥 1년 가고 뭐 어떤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겠더라고요. 감이 잘 안 와요. 아, 크리스마스라 그래도 34도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이렇게 감이 이렇게 잘 안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크게. 그래서 따로 명절을 챙기시거나 이랬던 기억이 크게 그건 뭐 없으실 수 있겠네요. 없었던 것 같아요. 그 결혼하시고 싱가포르에 같이 계셨던 기간이 그러면 5, 6년 정도 되셨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같이 들어오셨겠네요. 네, 같이 들어왔어요. 그럼 자녀분은 학교는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 와서 이제 하셨겠네요. 대학 졸업하고 지금 신한은행 부지점장이에요. 네, 선생님 잘 키우셨네요. 아, 그럼 다시 한국에 돌아오셨을 때는 인천으로 오셨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무도 목재 관계를 하려면 서울서 힘들어요. 여기서 일하고 뭐 하다 보면 밤늦게까지 하고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것보다도 꼭 서울에 있어야 될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인천에 자리를 잡은 거죠. 그러면 돌아오셔서도 우성에 아니, 계셨던 거예요? 우성은 그때 이제 돌아왔으면서 우성에 이제 빠이빠이 한 거죠. 아, 문을 돌아왔을 닫고. 때는 예. 이미 우성이라는. 그래서 또 돌아왔고. 아, 그래서 이제 또 돌아오시게 된 돌아왔고. 계기시군요. 네네. 그리고 나서 뭐 다른 일은 안 하셨어요, 선생님? 그래서 이제 크게 이제 일은 한 해외 오래 있다가 이렇게 오니까 모든 게 낯설고 모르겠더라고요, 여기를. 그 당시는. 모든 게 낯설고 사람들도 다 바뀌고 모르겠고 그러니까 뭘 쉽게 뭐 할 수도 없고 또 여기 뭐 갑자기 이렇게 오니까 모든 게 낯설고
말레이시아 처음 가셨을 때 적응하셨던 똑같아요. 것처럼 예, 예. 한국도 적응하시는. 적응할 시간이 몇 년이 필요하더라고요. 아, 인천 어디에 자리를 잡으셨어요, 선생님? 그때 왔을 때 부평에 잘 거예요. 부평이요? 네, 부평에. 부평에. 지금은 송도 신도시 살아요. 송도 신도에 사시고 예. 부평에 처음 이제 돌아오셔서 네, 거기서 네, 사셨던 네, 거죠. 네, 네. 그 떠나셨던 그 기간이 있잖아요. 인천에 사시다가 부평도 많이 변해. 그렇죠. 인천 전체가 좀 네, 많이 예, 변했던 예, 예. 시기였던. 네. 그때가 몇 년도쯤이에요, 선생님? 다시 돌아오신 시기가? 제가 84년도인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네. 네. 그 82년, 77년. 83년도인가 84년도인가 이럴 것 같은데 지금 네.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어쨌든 다시 한국에 돌아오시고 네. 인천으로 돌아오신 선생님, 그 적응 기간이 조금 필요하셨을 것 같긴 한데요. 그리고 나서도 계속 목재에 관련된 일을 하셨나요? 그렇죠. 목재 관련한 게 왜냐면 이 업체들이 제가 그 현재 많이 오래 있었으니까 저한테 여러 가지 이제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좀 부탁도 하고 그러면 그런 거 있으면 좀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현지에 연락을 해가지고 좀 또 하기도 하고 뭐 그런 일을 좀 하면서 적응 기간을 가진 거죠. 네. 중간에 이렇게 연결하는 일들을 좀 많이. 그렇죠. 그런 걸 하셨겠어요. 많이 했어요. 네. 지금도 계속 하시는 일이. 지금도 중간에 연결해 주는 그렇죠. 거니까 네. 어. 그 얘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해주세요. 지금 하는 네. 일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미국의 그거 전에 이거 하기 전에 일본의 알래스카에서 그 스프루스라는 원목이 나오는 거를 그 악기재 쓰고 그다음에 일본 사람들은 그 집에 그 내장재를 전부 다 그거를 쓰거든요. 그래서 미국 알래스카에서 나오는 그 스프루스 원목을 들여다가 여기서 제재를 해가지고 일본에 수출을 하는 거를 이제 내가 그 중간에 다 어레인지를 한 거죠. 해가지고 여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도 5.6 목재단지인가 거기에 검단이요. 검단 거기에 그 강문 목재라고 거기 한 20년 했어요. 일본 수출을. 네. 그래서 그 스프루스 갖고 이제 그 건반재를 만들어서 야마 피아노에도 한 20년 납품했고. 그 건반을 만드는 나무로 적당한 나무였던 거네요. 그게 스프루스라고. 스프루스. 제일 적당한 나무였었죠. 단단한 나무였나 봐요. 예. 건반재는 아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전에 이렇게 피아노를 치는데 그 프로들은 머리가 쾅쾅 치고 아마 이러다가 건반재가 부러졌대요. 그래서 이제 그 원인을 찾다 보니까 이제 강도에서 이 나무 저 나무 찾다가 보니까 이제 스프루스가 제일 적합하다 해서 그다음에 스프루스를 이제 하게 됐죠. 그래서 알래스카에서 그 스프루스 나무를 가지고 와서 제재를 한 것을 일본 수출해 갔어요. 그래서 일본의 야마 피아노 있잖아요. 네. 거기다 이제 건반재를 납품을 한 거죠. 그 중간에 어레인지 그래서 제가 그걸 다 중간에 이제 일본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그걸 제가 중간에서 네. 다 어레인지해서 한 20년 강문 목재. 네. 검단 거기 목재들 단지에서 이제. 그 여기 인천 서구에도 영창악기 오래 그렇죠.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영창악기도 다 그 스프루스 나무를 썼었거든요. 그거를 썼죠. 스프루스 나무를. 지금도 현지에서 현재도 그 일을 하시는 선생님이시네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 스프루스가 현장에서 한 3, 4년 전에 그 알래스카에서 나오는 원목이거든요. 근데 미국 정부에서 그것도 또 수출 금지시켰어요. 그것도요? 네. 그래서 지금 피아노 공장들이 건반재를 그러니까 뭐를 써야 될 거를 상당히 고민들 하고 있어요. 피아노 공장들이. 아직 결정을 못하고. 스프루스를 스톱을 시켜놨기 때문에 그게 최고로 좋은 나무였었는데 그 피아노 공장들이 지금 건반재용을 지금 뭐 유럽에 있는 아까 얘기한 소련에서 나오는 걸 소송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해보고 좀 많이 지금 해보고 있어요. 실험을. 대체 나무를 찾느라고. 그래서 수출을 일본에다가 하다가 한 20년 스톱을 했고, 그러고 나서 좀 쉬다가
미국의 그 아파트가 없이 다 주택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울타리. 아, 그 울타리가 양이 어마어마해요. 전국에 쓰는 양이. 정원이 있는 집들이니까. 새로 설치하기도 하고 보수도 해야 되고. 근데 그걸 중국에서 다 납품을 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오랫동안. 근데 몇 년 전에 그 트럼프하고 중국하고 그 무역 전쟁 붙으면서 관세를 25%더 올리고 이런 바람에 중국서 할 수가 없게 돼가지고 미국서 이제 이걸 대체할 곳이 어딘가 찾다가 한국하고 해가지고 저하고 연결이 돼서 그래서 이제 그걸 하겠다는데 그 정해졌어요. 이건 일본 스기나무로만 해야 된다. 딴 나무 안 된다고. 미국서 딱 정해졌어요. 정해준 거네요. 네, 미국 딴 품종은 안 돼요. 그래서 삼나무라고 그러는데 그 스기. 그래서 이 나무는 저 바깥에 이렇게 오래 뭐 햇빛 쬐고 좀 물에 해도 잘 딴 나무보다 오래 견뎌요. 아,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해달라고 그래서 그 마침 우리 일본 수출하던 회사에서 거기에 해가지고 일본 스기 원목을 이제 우리가 들여다가 여기 있는 한국에 있는 공장에다 줘서 거기서 이제 그 울타리 사이즈에 맞게 제재를 해서 지금 그래서 지금 그 미국 포트랜드하고 휴스턴, 시애틀 세 군데에 지금 수출을 하게 되는데 그만 한 3, 4년 된 거 같으네요. 지금 계속 그거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도 계속 그 원목 들여다가 저 수출은 계속 하고 있죠. 미국에 가서 보는 울타리를 보면 선생님 생각을 해야겠네요. 거의 이제 뭐 한국제가 다 바뀌었을 것 같아요. 지금. 네. 그전에는 다 중국제였었는데. 그 울타리에 저 나무가 일본의 스기나무고 그렇죠. 저거를 한국에 들여와서 제재한 후에 저기에 있는 이런 걸 보면 굉장히 그렇죠. 또 느낌이 다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흰옥기 원목을 이제 들어와서 그 편백나무 그 들어와가지고 지금 원목을 이제 제가 다 오렌지 해주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거를 켜서 루바째 만들어서 전원주택 뭐 이런 가정집 만들고 안에 내장재로 요즘 많이 쓰잖아요. 편백나무 쓴다고 흰옥기. 그래서 그거 이제 원목 계속 대주고 있고 지금. 네, 선생님. 뭐 아직도 중간에 건재하시네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끝까지 잘 되시길 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국에 오셔서 부평에 자리를 잡으셨는데요. 그래도 오랫동안 이제 주재원으로 나가시기 전에 서구 쪽에 계셨잖아요. 선생님 아직 이제 지금 송도에 사시지만 그 서구 그러면은 선생님 마음속에는 어떤 곳으로 서구는 기억을 하시는지. 목재점들이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서구는 많이 오랫동안 있었어요. 서구 가가지고는 서구 쪽에는 저기 성남동도 목재단지가 있었고 성남동에 목재단지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이 서구는 목재 관계를 하면 서구를 많이 와야 되니까 항상 서구는 많이 들렸던 데죠. 그러니까. 네, 지금 사시는 곳은 다른데여도 이렇게 서구는 선생님 마음속에 그렇죠. 고향 같은 데시겠어요. 저 십정동에도 그때 제소들이 몇 군데 있었는데요. 거기도 처음에 해가지고 그 피아노째 이런 거 할 때 제가 어렌지 해가지고 십정동에 있는 그 제소들도 일본 수출을 좀 많이 제가 했었고. 그 십정동, 성남동, 지금은 이제 거기 오류동 그 검단산업단지 이제 거기 강문목재. 네. 그러니까 거기 이제 지금 이제 미국 수출제 또 같이 하고 있으니까 거기도 좀 자주 들리고. 선생님의 삶에 목재를 빼놓고 나서는 얘기할 수 없는 그렇죠. 어떻게 삶을 하다가 사셨죠. 목재를 하게 되는지 나도 모르겠는데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지금도 현장에 계시는데요. 그래도 그 시간들을 이렇게 되짚어 보시면 많은 생각이 나실 것 같아요. 네, 한 말씀 해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가 이 목재라는 걸 나무를 관계를 이렇게 하게 돼가지고 해외도 나가게 됐고 그거로 나와서 또 해외 나간 경험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또 인맥으로 해가지고 또 이렇게 뭐 아직도 나의 그 수출 미국에 수출하고 하는 것도 이렇게 연결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나무라는 게 참 나하고 어떻게 무슨 인연이 있어서 이렇게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생각이 하여튼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그러실 것 네. 같아요, 선생님. 앞으로 목재 산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면
나가야 될지. 목재 산업이라고 하면 이제 보니까 이게 재반 비용이나 인건비가 많이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제재소 있잖아요. 제재소가 아마 점점 없어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일본이 그랬어요. 일본이 제재소가, 그러니까 일본은 세계에서 목재를 제일 많이 쓰는 나라가 일본이에요. 목재를 제일 많이. 집도 나무로. 집들로 모든 게 목재거든요. 네. 그러니까 세계에서 하여튼 제일 목재를 많이 쓰는 나라가 일본인데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그 제재소가 많았고 또 기술도 좋고 우리나라도 일본 제재소를 목재를 일본 사람들한테 배워가지고 용어가 다 일본 말이에요. 뭐 상고의 승고, 산승각구 이게 다 일본 말이에요. 용어가 일본 사람들한테 우리가 제재 기술을 배워가지고. 지금도 쓰나요? 네? 지금도 쓰나요, 선생님? 그 일본 말로? 지금도 쓴 데가 많아요. 근데 많이 고치려고 노력을 하는데 저희 때만 해도 다 일본 말로 했어요. 사이즈 뭐 살려는 뭐 상승의 승고 5개. 그게 이제 세치하고 한치 5치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산승의 승고 5치. 일본 말로 다 했어요. 뭐 시하게 뭐 끝을 이렇게 한다고 해서 시하게를 한다고 그러고. 그리고 제재소에서 이렇게 그 인부들 이름 있잖아요. 이렇게 탭을 해서 이렇게 나무를 갖고 이렇게 미는 사람이 있어요. 저기서 땡겨주고. 그걸 하라옷이라고 그러거든요. 지금도 하라옷이라고 그래. 하라가 배예요. 옷이는 미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건 하라옷이라고 그래. 그 사람을 하라옷이. 지금도 하라옷이라고 그래요. 제에서 보면 이게 우리 하라옷이가 뭐 이러고 얘기. 오늘도 그런 얘기 한다니까요. 아직도. 아직도 하라옷이 뭐 일본 말을 다 아직도. 그래서 그 일본이 그만큼 이제 그 제재 기술이나 이런 것도 많이 발달하고 그러는데 재반 비용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목재를 수입하는 게 낫다고 해가지고 한 20년 전쯤인가부터 제소들을 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전부 다 이제 목재를 제재된 걸 수입을 하는 거죠. 자기가 자르질 않고 원목을 들여다 자르질 않고 그걸 뭐 칠레 그다음에 무슨 유럽 쪽하고 그다음에 그 소련 이렇게 해서 참 다 그 목재를 수입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꼭 쫓아가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어쨌든 비용 때문에 그런 거네요. 비용이나 여러 가지로 인건비 오르고 재반 비용. 그래서 성남동 가면 그 목재단지라고 해가지고 옛날에 그 목재단지를 세워놨거든요. 그러면 지금도 목재단지라고 돼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목재단지에 제재소가 하나밖에 없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제재소가 그만두고 나서 누가 들어오면 제재소가 딴 거로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전부 다 목재를 수입을 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제재되어 있는 목재를. 네, 제재된 거를 사이즈에 맞는 걸 수입을 그게 여러 가지 원가상으로 싸고 맞춰나가니까 인건비도 오르고 하는데 원목도 다 키고 하니까 재반 전기세 오르고 뭐 오르고 뭐 그러니까 그게 점점 그런 것 같아요. 네, 원목을 수입하시고 제재 썼던 회사에 오래 계시고 그러셨던 선생님께서 보실 때는 많은 생각이 드시겠어요? 그렇죠. 좀 쓸쓸하기도 한데 이게 뭐 흐름이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아. 일본을 그래서 야 우리도 일본을 따라가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그런. 그 보면 지금도 보면 그 검단 그 단지 목재 단지도 가도 그 목재 단지들도 많이 이제 없어지더라고 보니까요. 그런 흐름이 이렇게 예, 그렇게 해서 보이시고 씁쓸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고. 없죠. 그래서 뭐 하여튼 수출이고 이런 건 이제 한 대까지 지금 해보는데요. 네. 선생님 하시는 일은 끝까지 잘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의 시간을 이렇게 마련해서 선생님 이야기를 다 들었는데요. 사실 듣고 싶은 이야기도 너무 많긴 해요. 선생님은 더 많으실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더 해주실 이야기가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선생님. 지금 더 할 얘기가 모르겠는데 갑자기. 네, 선생님 하고 싶은 이야기. 네. 목재랑 관련 없어도 괜찮습니다. 뭐 특별히 저도 이런 인터뷰를 처음 해보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
또 이거 당황해지기도 하고 참 많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막상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시고 하니까 그냥 잘 얘기도 잘 나오고 잘 나게 되고 그래서 하여튼 한 2번에 걸쳐서 하여튼 뭐 제가 볼 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다 얘기를 다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70년대 그렇게 하고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건 그러니까 한 70년대 말까지 정도 그렇게 인도네시아나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 같고 그러니까 80년대 이후로는 제가 잘 뭐 얘기를 못 드릴 것 같아요. 그 후에 목재 관계는 제가 보니까. 그래도 한참 목재 산업이 발달하고 했을 때 또 이제 일을 하셨던 선생님이시라 그 이야기로 충분합니다, 선생님. 네. 네. 뭐 너무 그 부담을 가지셨을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흔쾌히 이렇게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은 인천이 서구뿐만이 아니라 많이 변했거든요. 또 서구도 많이 변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예전에 목재산업단지 여기 어마어마했을 때의 기억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주신 분도 안 계셨고 그래서 저도 이제 시간 되면 거기를 못 가봤어요. 네. 이렇게 매립한 데를. 네. 그래서 시간 되면 가보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찾아가야 할지도 아무 생각이 나고 네. 그때는 허무할 뻔했었어요. 호수만 있었고 15개 공장 이렇게 쭉 있었고 1호부터 있었고 여기 동화교 있었고 그리고 주변에 민가들이 없었으니까 허무하니까 점심 먹을 때도 마땅치 않고 그랬던 데인데 지금은 어디가 어딘지를 모를 것 같아가지고 찾으셔야 되는데요. 6호. 그렇죠. 그렇죠, 선생님. 1호부터 이제 쭉 대양목재 이렇게 해가지고 쭉 있었던 데인데 그때가 참 그립기도 하고 그 자리에 가시면 생각이 또 네. 달라질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변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걸 메꿔놔가지고 네. 호수를 메꿔놔가지고 사실 서구에서도 그 기억을 좀 이렇게 남기고 싶어서 이런 시간을 만들었고요. 네. 선생님 기억을 또 너무 잘해주시고 그림도 그려주시고 네. 또 설명도 그림을 잘 못 그려서 그렇지 않으면 좀 천천히 잘 그릴 건데 잘 그려주셨어요. 네, 귀한 자료로 네. 또 오랫동안 또 인천의 서구의 역사로 잘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너무 감사하고요. 네. 다음에 또 좋은 기회에 또 다시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이것으로 민경원 선생님의 2회차 면담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